자, 내신 대비 교재 순열 조합 관련된 부분의 문제를 푸는데 우리가 좀 최근에 풀었거나 좀 많이 풀었던 문제들은 조금 빼고 풀 테니까 왜 나 이거 안 풀어줘 하면은 이따가 그거 수능 문제 풀 때 한 4문제 풀 시간 줄 거거든. 그때 좀 개인 질문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앞에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문제를 풀 수는 없을 것 같아. 시간이 좀 안 돼서. 자, 앞에서부터 볼게. 자, 처음에 니네가 질문한 문제는 몇 번이었냐면은 자 28번 질문에도 이거는 개인 질문 해주시고 28번 많이 했었던 문제라 개인 질문 해주시고요. 자, 넘어가서 30번, 31번 문제 색칠하기 문제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좀 많이 했지만 그래도 좀 애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라 30번 문제 잠깐 한번 볼까? 자, 30번에 볼까? 자, 30번에 지금 이렇게 이거 그거 무슨 게임 아니냐 이거? 이거 막 이렇게 두 발로 뛰고 한 발로 뛰고 막 해가지고 이렇게 돌멩이 죽고 하는 막 그런 거 아닌가? 암튼 자, A하고 B하고 자, C, D, E가 있었어요. 자, 일단 여기에 내가 지금 몇 가지 칠하려면 세 가지 색을 이용해 칠하려고 한다. 같은 색을 중복해 사용해도 좋으나 인접한 영역을 서로 다른 색깔로 칠하는 방법이 있어. 근데 사실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야, 이거 세 가지 색깔 다 써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걸까? 문맥상의 의미로. 두 가지만 써도 되는 건가? 자, 서로 다른 세 가지 색을 이용해서 칠한다고 하는데도 두 가지 칠해도 되는 거야? 그럼 세 가지 다 칠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생각해? 두 가지만 칠해도 되는 거야? 세 가지 다 칠해도 되는 거야, 이거? 두 가지 칠해도 돼요. 일단은 지금 문맥상으로 보면은 세 가지 색을 이용하여 칠하라고 나는 일단 뭐 두 가지를 칠하는 것도 가능하다 생각을 합니다. 문맥상의 의미로 보면은. 그럼 선생님 이거는 그러면은 왜 세 가지 색깔 그러니까 재료가 그러니까 좀 이런 게 좀 명백하게 주어져야 돼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도 이거 질문한 사람 이런 오해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세 가지를 다 써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오해. 자, 여기 잠깐 볼까? 야, 1번하고 2번하고 3번이 있었어 색깔이.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만약에 세 가지 색깔을 사용한다. 뭐 방법은요. 뭐 또 얘랑 같은 거 칠하냐 다른 거 칠하냐 그죠? B하고 E하고 같은 거 칠하냐 B하고 E하고 다른 거 칠하냐 C하고 D 뭘 하는 방법. 그럼 B 칠하고 그 다음에 C하고 D를 같은 거 칠하냐 다른 거 칠하냐 뭐 나눠도 되고. 그럼 일단 뭐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 첫 번째 풀이 선생님 예를 들어 B를 칠하는 방법 몇 가지냐? 세 가지야.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 몇 번 칠했냐면 1번 칠했어. 그럼 A는 다른 거랑 전혀 상관없으니까 A를 칠하는 방법이 몇 가지냐? A를 칠하는 방법 두 가지. 그래서 예를 들어 2번 칠했어. 그래서 이제 나누지. C하고 D를 같은 걸 칠할 것이냐 C하고 D를 다른 걸 칠할 것이냐 나눠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럼 C랑 D랑 같은 경우하고 C랑 D랑 다른 경우를 나눠 생각을 하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죠. 그럼 언제 누구랑 같은 거 다른 거 생각하냐. 두 개를 칠하는데 두 개 칠하고 나서 그 두 개 면과 동시에 또 접하는 면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얘랑 같은 거 칠하냐 다른 걸 칠하냐 나눠 생각을 해주셔야 돼. 그럼 C를 칠하는 방법은 B하고 다른 걸 칠해야 되기 때문에 얘도 두 가지고 얘도 두 가지고 그럼 C하고 D가 같다? 그럼 D는 선택권이 없어요. 근데 C하고 D하고 다르다? 그럼 예를 들어 얘를 내가 2번을 칠했어. 근데 C하고 D하고 다르면 여기는 A랑도 달아야 되고 얘랑도 달아야 되니까 3번을 칠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지? 경우의 수가 몇 가지? 얘도 어차피 한 가지가 되더라. 근데 거기서 마지막 2를 따져보면 자, 여기에 같은 색깔이면 얘 칠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되는 거고 자, 얘랑 다르면 얘 칠하는 방법은 한 가지가 되는 거고 그럼 6가지에다가 뭘 곱하자? 4 더하기 1을 해가지고 6, 6은 36 36가지로 보시는 게 맞겠다. 그 이 경우는 두 개 칠하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문제에서 이 좀 표현을 좀 어떻게 표현하는 게 제일 좋을까 그러면 다 5개의 영역을 서로 다른 세 가지 색을 이용해 칠하려는다? 근데 이 정도 표현으로도 사실 충분한 것 같아. 두 가지 색깔을 칠할 수 있음을 생각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자, 그 다음은 뭐 있죠? 두 가지 색깔 이용하는 방법, 세 가지 색깔 이용하는 방법, 내가 몇 가지 색깔을 이용할 것이냐를 기준으로 나눠 생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 그 오른쪽에 31번 따로 풀지 않겠지만 31번은요. 뭐 A 먼저 칠하고 C 칠하고 B하고 D하고 같냐 다르냐 이렇게 나눠 생각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을 것이다. 뒤로 넘어갑니다. 밑에 말씀드렸지? 네. 오케이. 자, 4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0번 문제. 40번. 자, 갑니다. A 중학교의 졸업생은 주변에 있는 남자 고등학교 3개, 여자 고등학교 1개, 남녀 고등학 2개. 자, 남고가 3개고요. 남고가 3개고 여고가 1개고 공학이 몇 개냐면 2개인데 지금 남학생 3명, 남자 1번, 남자 2번, 남자 3번, 여자 1번, 여자 2번이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방법의 수. 그럼 뭐 어렵지 않죠? 남자 1번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남고 3개랑 공학 2개, 총 5개. 그 얘도 5개, 얘도 5개. 그 여자 1번은 여고를 가거나 공학을 가야 되니까 얘 3가지, 얘 3가지. 끝 할 것 같은데? 그럼 15, 15 하니까 225에 5개 곱하니까 1125가지. 3번?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뭐 선택받지 못하는 고등학교가 있다면 있다 없다 뭐 이런 거 없으니까 그냥 자유롭게 이렇게 선택하는 경우의 수 계산하면 되겠다. 넘어갑니다. 43번 갈게요.
자, 43번에 보면은 이 사람이 해야 될 업무가 A하고 B야. 포함해서 6가지 업무가 있대. 자, 내가 해야 될 일이 A, B하고 1, 2, 3, 4인데 이 중에 오늘 3개 하고 내일 3개 하려고 하는데 이 문제가 원하는 건 오늘 A 또는 B의 업무를 바르고 해. 니네가 헷갈릴 수 있는 게 야, A 또는 B면 A하고 B를 둘 다 오늘 처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잖아? 그럼 여사건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어? A, B 모두 둘째 날 하는 방법이 차라리 낫겠다. 그럼 전체 경우의 수에서 뭘 하겠다? 자, A하고 B를 모두 두 번째 날 하는 방법의 수를 빼면 되겠다. 그럼 전체 경우 수는 서로 다른 6가지 원소를 순서를 정하는 방법이니까 6팩토리얼에서 그럼 A가 들어갈 위치 3개, B가 들어갈 위치 나머지 2개. 그럼 나머지 4개는 나머지 4가지 업무를 일렬로 나누면 되니까 곱하기 4팩토리얼. 뭐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뭐 경우 나눠서 A만 앞에 할 때, 뭐 B만 앞에 할 때, 그러니까 A, B를 앞에 할 때 여기 하는 것보단 근데 뭐 6건을 이용하는 게 압도적으로 간단하기 때문에 얘는 6건을 이용하는 방법이 훨씬 더 간단하겠다. 봤습니다. 44번 갑니다. 바로 옆에 정리해 주시고. 야, 그리고 내가 맞은 사람들은 그 선생님이 또 나랑 같이 풀었나 똑같이 풀었나 이거 확인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아. 자, 컴퓨터를 이용해서 2000부터 2999까지 자 2000부터 출발해서 2999까지의 숫자야 1000개를 나열을 하려고 하는데 전송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됐고 네 자리 수의 자리가 숫자 합이 짝수면 0을 붙이고 자 숫자의 합이 홀수면 1을 전송하는 숫자를 끝에 붙여가지고 전송한다. 그럼 0으로 끝났다. 이거 무슨 얘기죠? 각 자리의 수의 합이 짝수다 이거야. 자 요것들의 합이 짝수여야 0을 부여받는데 자 얘가 0이 되었다. 그런데 가운데 세 자리 숫자가 모두 다른 숫자가 되는 경우 자 근데 여기다 내가 주의할게. 야 2로 시작하겠지? 근데 이 문제가 원하는 건 가운데 있는 숫자가 다른 거지. 그러니까 물어볼게. 여기에 2 올 수 있어 없어? 있어. 가운데 3개. 왜냐면 0을 붙였고 2로 시작을 해야 되고 이 문제가 원하는 건 가운데 세 자리 수가 다른 거야. 모든 수가 다른 것이 아니라 자 가운데 세 자리의 숫자가 모두 다른 경우의 수. 그럼 얘 합이 짝수가 돼야지 사실 이게 되기 때문에 그럼 결과적으로 얘랑의 합은 짝수가 돼야 되는데 그럼 방법은 2가지가 있겠네요. 얘를 내가 A라고 얘를 B라고 얘를 C라 하면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짝수가 돼야 되는데 방법 첫 번째 뭐냐? 모두 짝수. 자, 두 번째 뭐다? 짝수 1개에 자 홀수 2개 이렇게 있겠죠. 홀수 2개. 뭐 이런 방법이 있겠네요. 자 그러면 짝수만 선택하는 거?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수는 1부터 아니야 0부터 9까지 수가 다 올 수 있는 거니까 서로 다르다 했으니까 올 수 있는 짝수는 0, 2, 4, 6, 8 그 요거 경우의 수 5가지, 4가지 곱하기 3가지. 자 여기 오는 짝수, 여기 오는 짝수, 여기 오는 짝수를 0, 2, 4, 6, 8을 선택하면 돼. 분명히 얘기지만 가운데 있는 3개 다르다 그랬지? 0하고 2 다 가능한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럼 짝수가 하나의 홀수 2개. 그럼 이건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짝수가 들어갈 위치 3개. 그 짝수를 선택하는 방법 5가지. 요게 짝수 선택하는 방법이고 그럼 나머지 2자리는 홀수를 넣어야 되고 홀수가 될 수 있는 건 1, 3, 5, 7, 9니까 그럼 홀수를 나열하는 방법의 수는 5 곱하기 4 곱해주시면 되겠다. 2개 더해주시면 원하는 경우에서 나올 것 같아요. 자, 답을 구하면 또 틀릴 수 있으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갑니다. 계산하지 마. 계산하지 마. 계산하지 마. 자, 넘어갈게. 45, 45 없고 넘어가서 49번 문제 보고 49번. 자, 49번은 개인 질문 하겠습니다. 요거는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거니까 남학생 이웃하고 사이사이에 여학생 집어넣으면 돼요. 자, 특정한 원소가 이웃하지 말아라. 그럼 이웃해도 상관이 없는 애들을 먼저 나열하고 그 사이사이에 이웃하지 말아야 될 원소를 집어넣는 49번 문제는 개별 질문 해주시고 이미 다 푼 거야 사실. 자, 50번 볼게. 3명의 학생이 6개 의자 앉는데 어느 2명도 이웃하지 않는다. 저거 저 뒤에 있는 캠핑카 문제랑 거의 비슷한 거야. 자, 뭐냐면 야 3명이 있어. 지금 몇 번 풀 거냐면 50번 문제를 풀 건데 자 의자가 6개. 근데 이 중에 3명이 앉으려고 해. 근데 그 3명이 어느 2명도 이웃하지 않겠대. 보세요. 그럼 이웃해도 상관없는 건 뭐야? 빈 의자는 이웃해도 상관없어. 야, 그러니까 야 봐. 이거는 의자에 사람이 앉아 생각하지 말고 여학생이 의자를 들고 있는 거야. 자기 의자를 그냥 엉덩이 붙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남은 빈 의자가 3개가 이렇게 있었고 그럼 여학생이 들어갈 수 있는 위치가 여긴 거야. 그러니까 의자 들고 가는 거야. 자, 의자 들고 이 4개 자리 중에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거야. 1번 여학생이 자리 선택하는 방법 4가지, 2번 여학생이 선택하는 방법 3가지, 3번 여학생이 자리 선택하는 3가지. 그래서 곱해주시면 자, 24가지 경우의 수가 바로 내가 원하는 경우의 수다 라고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런 방법도 있지 않겠어? 근데 이게 워낙 쉽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어떤 그 왜 자연수 부정방정식의 해라 그래가지고 일단 3명을 먼저 나열해요. 자, 학생을 나열. 자, 학생을 나열하는 방법의 수가 일단 3팩토리얼 6가지 기본으로 들어가. 그래서 첫 번째 학생 A하고 두 학생 B학생하고 C가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거야. 각각의 학생 사이와 양 끝에 들어가는 빈 의자의 개수를 A, B, C, D라 하면 그 의자가 6개인데 3명이 앉았네?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뭐가 돼야 된다? 얘가 3이 돼야 되네? 근데 얘하고 얘는 자연수가 돼야 되잖아? 근데 얘하고 얘는 자연수가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B는 1보다 크거나 같고 근데 이게 사실은 훨씬 더 복잡한 풀이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근데 예를 드는 거야. 우리가 또 이렇게 또 사고력을 넓히기 위해서. 자, B는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이웃하지 말아야 되니까. 자, C도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근데 D는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양변에 1 더해서 D 더하기 1도 1보다 크거나 같고 A도 0 가능하니까 A 더하기 1도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요거 X라고 잡아주시고 요거 Y라고 잡아주시고 문제의 조건에 집어넣으시면 자, 넘기고 하면 X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Y가 자, 빼길 넘어가니까 얘가 5가 되게 되고 그럼 숫자 4개 합이 5가 돼야 되니까 1짜리 5개 나열해주고 근데 이게 사실은 훨씬 더 삽질이죠. 근데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그냥 복습 차원 설명한 거야. 그럼 내가 얘를 5개의 숫자로 4개의 수로 나눠야 되니까 여기 중에 4개를 선택하면 되겠다. 칸막이 3개를 설치하겠다. 그래서 4C3 해서 곱해주시면 그것도 방법이 되겠다. 근데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죠. 그죠? 근데 개수가 많아지고 좀 확장이 되면 이런 방법도 가능하다라는 거. 너무 빨리 설명해서 별로 도움이 안 된 것 같은데. 자, 니네 일단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 알겠죠? 빈 의자 나열하고. 근데 빈 의자이기 때문에 구별 안 되니까 나열하는 방법이 저도 한 가지였던 거예요. 진수야, 그지? 그지? 조심하면 안 돼. 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55번. 자, 방금 했던 문제랑 같은 그 문제인데 야, 봐봐. 좀 조건이 좀 달라. 야, 자리가 10개야. 차 3개 쓸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해? 차가 3개 서고 나면 사실은 빈 주차 공간이 7개가 남으니까 차가 주차 공간을 들고 들어갈 수는 없지만 방금 했던 문제와 마찬가지로 일단은 빈 주차 공간 몇 개냐면 7개를 나열하고 근데 자동차가 양 끝에 되진 안 되니까 그러면 여기선 자동차가 선택할 수 있는 위치가 여기겠죠. 여기를 선택해버리면 양 끝에 주차를 하게 되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3군데를 선택하면 되겠다. 자, 자동차가 서로 다르나? 자, 사실 주차는 자, 캠핑카 10대를 일로 주차하고 캠핑카 10대를 주차를 한다. 양 끝에 주차하지 않으면서 서로 이탈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캠핑카를 이걸 같은 거 다른 거를 좀 정확하게 좀 표시하는 게 좋은데 일단 뭐 일반적으로 자동차가 번호판도 있고 하니까 똑같진 않겠죠. 사람은 절대로 똑같은 거 없어. 사람은 문제에서 얘기하지 않아도 고유한 존재 그건 무조건 좀 한 거고 자동차도 사실은 좀 얘기해 주는 게 맞는데 그잖아? 근데 뭐 일단 번호판이 있으니까 구별된다 치면 자, 첫 번째 자동차가 선택하는 방법 6가지 그 다음 5가지 그 다음 4가지 그래서 120가지로 보시는 게 무난하겠다. 근데 만약에 콕 집어 자동차가 구별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그냥 63 해주시면 되는 거고 6군데 중에 3군데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고 오케이? 구별이 되면 63 해주시는 거고 뭐 이런 차이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다. 넘어갑니다. 자, 59번. 아, 재밌는 문제예요. 재미없어요, 솔직히. 자, 59번 문제. 자, 선생님 2명, 남학생 3명, 여학생 2명이 진짜로 열심히 너 그래도 좀 정신 차렸구나 그래. 2학년 가서도 열심히 해. 선생님이랑 혹시 같이 공부 안 해도 열심히 해. 니네 다 선생님이랑 혹시 뭐 같이 못 하더라도 열심히 해야 돼. 니네 이번에 수능이 사실은 뭐 내가 니네한테 얘기해서 니네가 뭐 알라나 모르겠지만 니네 수능에서 보통 3문제가 어려운 건 알지? 알아? 21번, 29번, 30번이 원래 이제 킬러 문제라 해서 등급을 사실은 결정짓는 문제인데 수능이 94년도 이후에 지금 되게 오랜 대구인데 역대급으로 쉬운 21번, 29번이 나왔어. 역대급으로 쉬운 21번, 29번. 뭐 니네 뭐 뉴스 봐서 좀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29번이 항상 그러니까 이과 기준으로 30번은 무조건 2. 개 어려운 거. 그 29번은 개 어려운 공간 벡터 문제. 그 21번은 이제 뭐 미적분 2나 뭐 이렇게 섞어서 나왔는데 근데 이번엔 공간 벡터도 아니고 평면 벡터로 나왔어요. 왜 평면 벡터 나왔을까요? 니네 교육과정에 공간 벡터 빠졌어. 평면 벡터만 배우거든 니네 기하에서. 물론 이제 수능 과목은 아니지만 재수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아니 뭐 그건 염두에 둬야 되는 거잖아. 재수할 수도 있는 거야. 재수하면은 이제 선택해가지고 뭐 기하 볼 수 있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니네가 배우는 기하에는 공간 벡터라는 개념이 빠졌거든. 그러니까 이건 바뀔 교육과정을 좀 약간 반영한 게 아닌가라는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근데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은 30번만 어려면 등급컷이 96점 돼야 되는 거 아닌데 왜 92점이냐라고 하면 그냥 이건 알아듣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올해가 이랬는데 내년도 그렇게 될지 모르고 내후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제 쭉 진행하다 보면은 보통 이제 19번 아니야 21번 객관식 마지막 문제 주관식 하다 29번 30번 요게 이제 사실 이제 사람 잡는 문제예요. 근데 이거의 난이도가 내려가고 이거의 난이도가 내려갔단 말이야? 그러면은 요거 하나 틀리면 96점이어야 되는데 왜 근데 이번에 1등 컷이 92점이 나왔냐면 16번부터인가가 이게 지금 4점짜리 문제인데 원래 16번부터 20번은 그래도 조금 어렵고 19번은 조금 어려운데 사실 16, 17 앞에는 좀 사실 깔아주는 4점이거든. 근데 16번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편하게 가면 왜 벌써부터 이런 문제가 나오지 하는 느낌의 문제가 나왔어. 16번부터. 그러니까 쉽게 말해 여기서 우리가 투자된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약간 난이도가 일로 옮겨갔다 보시면 돼.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16번 문제 딱 보면은 똑똑한 애들은 뭐야 하고 딱 3 막 이랬는데 뭐야 나를 펜을 쓰게 만들다니 약간 그런 스타일. 느낌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바뀌었 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이게 좀 약간 기조가 바뀌고 있다. 근데 이렇게 바뀌었을 때 사실은 중요한 건 뭐냐면 아주 극상위권은 요걸로 결정이 되는데 웬만한 상위권은 있잖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극상위권 완전 이제 상위권하고 극상위권의 그 갭이 요거 맞히냐 틀리냐 이제 이런 부분으로 사실 결정이 되다가 근데 조금만 노력하면은 옛날에는 이런 문제 거들떠도 못 받고 이거 손도 못 댔거든. 솔직히 대부분의 애들이 29번, 30번은 솔직히 손대는 30번은 예를 들면 뭐 학교에 한 명도 없고 그래. 30번 맞은 사람이. 왜냐면 찍어서 맞을 확률이 1000분의 1이니까 예를 들어 그냥 뭐 학교가 뭐 좋고 나쁘고 떠나가지고 그 학교에서 이걸 맞힌 애가 한 명도 없는 학교가 수다예요. 수두룩 뻑적해. 전교에 이거 맞힌 애가 한 명도 없는 애고. 근데 29번하고 21번도 사실은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이제는 조금만 열심히 노력하면 요거를 할 수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니네한테 좀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 되게 많은데 사실은 우리 학원이 0.5냐 0.5 아니냐가 결정이 돼. 0.5냐 아니면 GA로 시작을 하냐. 반이. 우리 구주입의 시스템이. 그럼 1학년도 이렇게 가면 2학년도 똑같이 가요? 0.5로 가냐 GA로 가느냐? 근데 요거는 이제 니네가 우리가 지금 반 섞은 거 알지? 우리는 0.5하고 0.5 밑에 반하고 GA 반이 합친 반이라 그럼 내가 이제 사실 밑에 데스크에다 얘는 0.5야 얘는 GA야 지금 이렇게 분배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혹시나 나는 왜 내가 0.5가 아니고 난 GA냐 라고 혹시 좀 서운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얘는 평일에 이제 2번 해 수업을 2학년 올라가도 학습량이 많아지는데 얘는 3번 해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수업량이.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얘는 2번으로도 또 지가 스스로 열심히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가도 되겠다. 아니다 얘는 좀 케어가 필요하다. 그게 떨어진다 멍청하다 못한다 개념이 아니라 좀 그게 필요하다. 그거 기준으로 선생님 이제 반은 배정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요게 이제 또 3학년 가면 뭐가 냐 요건 스카이반이 되고 요건 명문대반이 돼요. 이름만 사실 이제 또 그런 건데 명문대반 스카이반. 근데 이 명문대 반에서 선생님이 가르쳤던 친구 있었거든. 1학년 때 김정진 선생님이라고 그 왜 나랑 같이 작업하는 키 큰 여자 선생님 반에서 했고 2학년 때 선생님한테 배웠고 그리고 옆에 교실에서 그 3학년 그 강석한 원장님한테 배웠던 친구가 명문대 반만 계속 이렇게 지금 했었거든. GA에 선생님 입안했는데 이번에 그래도 92점 맞아서 1등은 나왔다고. 근데 걔가 만약에 올해 수능이 기준처럼 21번, 29번이 어려웠다? 못 맞았어. 근데 수능 전날까지 와서 공부했다는 거거든. 내가 그때 얘기하지 않았어? 수능 전날 나한테 뭐 선생님 이것은 무엇으로 푸나요? 있어. 우리 확률을 할 때 막 이거 하는 거 그거를 수업 전날 그 수업 시간에 그 문자가 왔어. 그래서 이놈 수업 중인데 야 그래도 내일 수능이잖아. 그래서 후다닥 내려가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보내줬지. 그래서 선생님 내가 이거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선생님 옛날에 그게 생각나는데 지금 그거 프린트 잊어버렸다고 보내달라고. 그래서 보내줬지. 그래서 그냥 보내주고 말았는데 다음날 보니까 얘가 이제 선생님 잘 봤다고 이제 고맙다고 이제 문자가 온 거야. 걔 푸사 한번 볼래? 지금 푸사가 정말 웃겨요. 누가 대표로 볼까? 강지훈. 보여줘? 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 읽어봐. 저기 위에. 진짜 실제로 수학은 구주입에 석한쌤, 홍식쌤, 정진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고3, 고2, 고1 선생님인데 그 순서대로 진짜로 열심히 홍보하라고 내가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나 왜 0.5 아니냐. 나 왜 GA 아니냐.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GA반 선생님 지금 2학년은 GA반만 하고 있거든. 여기서 전교일등 있어요. 잠실고 전교일등 있고 여기도. 그러니까 여기는 애들이 당연히 전교 1등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어떤 애들의 편의상 나눈 거고 여기도 다 1등급 나오고 하는 커리를 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학원에서 시키는 대로 잘 하시면 니네가 뭐 반에 위치 상관없이 등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뭐 그거 좀 얘기해주고 싶었어. 그래서 혹시나 나 왜 0.5 아니고 나 왜 GA로 갔냐 그러면 거기서 열심히 해. 전교 1등 해 거기서. 하시면 돼. 거기서 1등만 맞고 하면 되잖아.
그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 이제 한 달이 안 남았으니까. 아무튼. 자, 선생님은 내가 볼 때 올해 이제 고2 이과 2반이랑 고3 이과 2반을 하면 나는 그냥 이걸로 고정이 될 것 같아. 계속 그냥 구집에서 근무하는 이상 내 고3만 하지 않는 이상 내려가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계속 고2, 고3 아마 이과는 계속 수업 진행할 텐데 야, 이건 그냥 뭐 농담 반 진담반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2학년 때 우리 혹시 헤어지더라도 3학년 때 오시면 됩니다. 3학년 때 우리 같이 다시 보면 그때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선생님이 3학년 때 잘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2학년 때 하여튼 열심히 하시고 혹시 못 만나면 자 59번 문제는 해결이 아직 안 됐어요. 결국에 수능 얘기하다가 자 중요한 건 뭐다? 그러니까 수능에서 사실은 30번 문제를 맞히는 거는 정말 피나는 노력이 필요해. 나머지 29문제를 정말 여유 있게 맞힐 수 있는 준비가 된 상황에서 그 문제에서 같은 스타일들을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한 문제 주고 20분 동안 고민하고 30분 동안 고민하고 하는 것들을. 근데 그 이전에 뭐가 돼야 돼? 나머지 29문제는 맞힐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1등급은 내가 맞는데 에이 100점 목표로 하자. 그때 30번 공부하는 거라는 이제 뭐 그런 거를 얘기해 주고 싶었고 선생님 1번 선생님 2번 남학생 1번 남학생 2번 남학생 3번 여학생 1번 여학생 2번 근데 웃긴 건 이제 아까 그 강원장님 오늘 설명했거든. 그래서 요거 투사 있잖아. 요거 스샷 찍어가지고 설명에 거기다 이렇게 띄었다고 하더라고. 자기 자랑 한 거지. 딱 이렇게 우리 이렇게 명문대만 있어도 이렇게 수능 1등급 나올 수 있는 커리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시면서 거기 내 이름도 나왔겠지? 홍식쌤. 야, 왜 그런진 모르지만 선생님과 선생님 사이에 여학생이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여학생만 있는 게 아니야. 남학생도 들어갈 수 있다는 부분에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야, 일단은 뭐 선생님과 선생님의 위치 바뀌는 방법 2가지. 그 여학생의 순서 바꾸는 방법 2가지.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남학생의 수가 없을 수도 있고 1명이 들어갈 수도 있고 2명이 들어갈 수도 있고 3명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럼 경우를 나눠 생각하는 방법 해보세요. 알겠죠? 근데 나는 이걸 이렇게 생각을 했어. 자, 일단 자리가 몇 개야? 7개야. 그럼 일단 선생님과 여학생이 앉을 자리 4개를 먼저 선택을 했어. 7개 자리 중에 지금은 구별이 안 되니까 선생님과 여학생이 앉을 자리 4자리를 선택해서 예를 들어 이 자리, 그 다음에 이 자리, 그 다음에 이 자리, 예를 들어 이 자리를 선택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선생님이 여기 앉아야 되거든. 그죠? 그러니까 여학생은 여기 앉아야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어디 4개를 선택하든 상관없이 양 옆에 선생님 앉히고 여기 양 안에 여학생 앉혀야 되니까 그럼 여기에 선생님과 자 여학생의 자리를 결정하는 방법이 2 곱하기 2겠죠. 그래서 왼쪽에 선생님 1번 앉고 오른쪽에 선생님 2번 앉고 오른쪽에 여학생 1번 앉고 왼쪽에 여학생 2번 앉으면 그럼 나머지 3명의 남학생들은 그냥 3팩토리얼로 계산하면 끝.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경우를 어떻게 나누냐 접근 방법이 어떠냐에 따라 되게 달라지는데 순열과 조합을 좀 복합적으로 같이 사용해 주셔야 순열 문제라고 계속 다 순열로만 푸지 마시고 순열과 조합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잘 같이 사용해 주셔야 훨씬 더 간단하게 풀이가 가능하다 이 얘기고. 자 넘어가서 볼게요. 자 61번 문제는 개인 질문 받을게. 62번도 개인 질문 받을게요. 자 나열하는 방법이 수인데 적어도 나오면 보통 뭐 합니까? 6건 가지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요건 이따가 우리 수능 문제 그거 풀 때 개인 질문 해주시고 자 넘어가서 67번 68번 중에 하나만 합시다. 68번 할게요. 68번이 좀 더 근데 똑같은 거 아니야? 3자리 정수하고 4자리 정수면 뭘 할까? 하나만 골랄까? 67, 68 중에 67번 고개. 자 자료가 1, 2, 3, 4인데 세 자릿수를 만들려고 해. 자 지금부터 한 얘기 잘 들어. 이게 사실은 항상 이런 스타일의 문제에서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얘네들을 나열을 해. 그럼 100의 자리나 10의 자리나 1의 자리에 다양한 숫자들이 오는데 각각의 숫자가 올 확률이자 기회가 균등하다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얘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얘 자릿수 몇 개냐면 4 곱하기 3 곱하기 2여서 총 몇 개? 24개의 수를 만들 수 있다? 근데 그 중에 100으로 시작하는 걸 몇 개일까? 200으로 시작하는 거 몇 개일까? 300으로 시작하는 거? 400으로 시작하는 게 몇 개일까? 생각해 보시는 거야. 얘네들은 다 균등하게 나와야 되잖아. 근데 다 합해서 24개면 이거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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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100도 6번 계산되고 200도 6번, 300도, 400도 6번 되니까 그럼 100 더하기, 200 더하기, 300 더하기, 400일 몇 번씩 각각 하나당 자 6번씩 계산해 준 거. 요게 그 수를 다 분할해서 잘라가지고 100의 자리만 더한 거라 보시면 되는 거야. 그럼 선생님 10의 자리 어때요? 10의 자리. 1하고 2하고 3하고 4가 온 경우의 수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문제는 0이 하나 좀 들어가줘야 재밌는 문제가 되는 거야. 왜냐면 0이 들어가야 제곱편 0이 못 오고 중간에 0이 오니까 그 개수율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 우리 연습 문제 중에 있었던 거지, 그제? 자, 근데 요거는 그러면 마찬가지로 10도, 20도, 자, 30도, 40도 모두 다 6개씩 나오고. 자, 1도, 2도, 3도, 4도, 5도, 5는 안 나오죠? 자, 4까지 전부 다 6개 나온다. 다 더해주시면 내가 원하는 경우의 수, 이게 바로 67번이다. 아, 여담을 하고 싶은 얘기가 되게 많은데, 아니야, 하고 싶은 얘기는 되게 많은데 일단 우리가 문제 풀이가 좀 밀렸기 때문에 74번 개인 질문, 76번 문제 보겠습니다. 우리 구주배가 선생님이 우리 지난번에 회식했는데 송파 1관, 송파 2관만 했는데 80명 오셨더라고. 선생님만 80명. 진짜 많지, 그지? 선생님 한 명당 한 40명 정도씩 가르친다 치면은 80명이 다 선생님이 뭐 직원도 있고 하니까 뭐 수업하신 분이 한 60명 정도 되면은 한 2,400명 정도가 우리 보스 돈 참 많이 버실 거야, 그지? 그날 아마 회식비만 한 1,000만 원 나왔을 거야. 행사관에서 먹거든. 내가 먹은 소고기만 한 10만 원 인기 이상 먹었으니까 내가 볼 때는 한 1,000만 원 정도 나오지 않았을까? 가자마자 푸드 파이터가 됐어요. 여기 기범쌤이랑 이제 미디엄 레어 약간 파만 모였어. 고기를 바싹이 드시는 분들은 우리 테이블에 오지 말아라. 우리는 거의 핏기만 사라져 먹는다. 그래서 뜯어서 촤 쏘 소주 한 잔 한 판. 거의 이제 핏기 없이. 그래 여기 뭐 6회라도 먹으니까 오른 사람들만 이렇게 모여가지고 사람들 옆에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러더라고. 쳐다보고 막 그러더라고. 누가 이겼어요? 뭐가 이겨? 결국에는 못했어. 내가 못하겠더라고. 저쪽 분이 보통 분이 아니셔. 자, 76번 문제 보겠습니다. 야, 1, 2, 3, 4, 5, 6, 7에서 1, 2, 3, 4, 5, 6, 7로 대응되는 함수인데 1은 일단 5에 대응이 됐어 이미.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야, 2 이상의 자연수에 대해서 fk가 k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그럼 f2는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f3은 나열하는 거야. 자, f4는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f5는 5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F6은 6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F7은 7보다 작거나 같은 자 요런 조건을 만족하는 개수를 확인해 봐야 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위에서부터 하냐 밑에서부터 하냐 이게. 근데 밑에서부터 할 때면 좀 짜증나는 게 뭐냐면 만약에 7이 3을 선택하잖아. 그럼 5가 선택할 수 있는 횟수? 뭐 4가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달라지죠. 근데 밑에서부터 하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보면 2에서의 함수값은 1 또는 2니까 그 요거 결정하면 몇 가지? 2가지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2가 누구 선택했다 칠까? 2가 누구? 자, 2가 2를 선택했어. 자, 3이 3보다 작거나 같은 수에 대응돼야 돼. 자, 3보다 작거나 같은 수 몇 개? 남은 거 2개죠. 1대리니까. 그럼 2가지. 그러니까 밑으로 가는 게 훨씬 더 괜찮다는 얘기죠. 그럼 3이 예를 들어 1을 선택했고 그럼 4는 또 4보다 작거나 같은 원소에 대응되니까 그럼 요거 경우에서 2가지. 그래서 예를 들어 4가 3에 선택이 됐고 자 5는 5보다 작거나 같은 거. 근데 5는 5보다 작거나 같은 거? 그럼 4밖에 안 남았잖아. 그럼 요거는 경우에서 몇 가지? 한 가지. 그럼 6은 6보다 작거나 같은 거 한 가지. 자 7은 7보다 같은 거 한 가지. 그래서 요거 곱해주시면 8가지 함수가 가능하다. 이거 기출문제 변형한 거야. 원래 기출문제 한 요까지로 끝나거든. 요까지로. 근데 몇 개 추가했지만 근데 이미 이렇게 5가지 세팅 딱 끝나면 자기 자신에 대응될 수밖에 없는 이런 시스템. 밑에서 하지 마시고 자 위에서부터 따져주시면 얘기입니다. 넘어갑니다. 자 77번은 6건으로 하세요. 70번은 1에서의 함수값이 0이거나 2에서의 함수값이 0이거나 3에서의 함수값이 0이니까 그럼 그 6건은 1도 0에 대응되지 않고 2도 0에 대응되지 않고 3도 0에 대응되지 않는 자 그런 함수의 개수로 1대1 아니니까 생각해 주시면 할만할 거야.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8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3번 문제. 아이고 어려워. 83번. 자, A지역에 3곳, B지역에 4곳, C지역에 5곳, D지역에 6곳의 관광지가 있어? 그럼 A지역 딱 갔더니 관광지가 하나, 둘, 3개 있고 그럼 B지역을 갔더니 관광지가 몇 개냐면 이렇게 4가지 관광지가 있고 자, C지역에 갔더니 관광지가 1, 2, 3, 4, 5 이렇게 5개 있고 자, D구역에는 관광지가 하나, 둘, 셋, 넷, 5, 6개가 있다. 뭐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그죠? 근데 이 중에서 3곳을 선택하는데 선택한 3곳이 모두 같은 지역이 되는 방법의 수. 아, 이거 괜히 했네. 쉬운 건데. 야, 모두 A 지역이면 3C3? 3개 중에 3개 선택하는 거니까 순서를 고려하지 않잖아. 자, 이 중에 3곳을 선택하여 관광을 한다. 선택한 3곳이 모두 같은 지역이 되는 경우의 수. 그러니까 좀 순서를 고려하냐 고려하지 않느냐 이것도 좀 사실은 표현을 좀 해줘야 되는데 문제가 조금 그러네요.
근데 의도상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명확하게 표현해야 되지만 이다 아니다의 표현이 둘 다 없는 경우는 통상적으로 이렇게 해석한다는 개념 있잖아. 요거는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 문제인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는 만약에 B 지역을 선택한다. 그럼 4개 중에 3개 선택하고 그럼 여기 5개 중에 3개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6개 중에 3개를 선택을 해라. 그럼 1가지, 자 4가지, 자 5, 4, 20의 반토막인 10가지. 그럼 이건 20가지 맞나? 6, 5, 4, 6 나면 20가지. 그래서 35가지. 뭐 복이 있으니까 이걸 아마 얘기한 거겠지. 순서를 고려하면 여기다 3팩을 곱해줘야 돼. 그러니까 니네가 일단 이것도 하나의 요령이라 해야 되나? 객관식인 경우는 일단 내가 생각하는 대로 계산해보시고 답이 안 나오면 내가 혹시 순서를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 곱하기 3팩토리al 한 게 답에 있으면 그거 선택해주고 그럼 되겠죠? 뭐 이것도 요령이니까. 근데 시험 시간 안에 선생님 저 이거는 순서를 고려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요? 그래서 이건 빈개 허락하나요? 안 가? 그렇게 물어보기 사실 힘들거든. 그러니까 미리 학교 선생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많이 물어보시는 게 필요해. 특히 순혈적 부분은 자꾸 선생님 귀찮게 해. 녹취하고 알겠지? 선생님 옛날에 11월 22일 날 이렇게 선생님 저한테 얘기해 주셨는데 이걸 답으로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녹취해가지고 증거 자료를 꼭 갖고 계세요. 진짜 한 놈 없겠지, 진짜.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한 놈들이 있어요. 자, 넘어갈게. 자, 85번 문제 보도록 할게. 자, 85번은 이거 아까 그 이웃하지 않는 거 나열하는 거니까 85번도 한번 개인 질문 한번 해봐. 알겠죠? 자, 8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7번. 야, 1부터 20까지 자연수 중에 서로 다른 세 개를 선택하는데 세 수의 합의 3의 배수야. 제발. 이제 진짜 이거 마지막으로 설명하는 거야. 진짜야? 이제 다시는 이 숫자의 합이 몇의 배수가 되는 문제 안 풉니다. 자, 마지막이니까 잘 보세요. 야, 87번의 문제를 보시면 1부터 20까지인데 숫자 3개 더해서 3의 배수 되는 거 노가다가 아니고요. 지난번에 또 시험 봤는데 노가다 한 사람 있었지? 그 있었지? 지난번에 2회인가 3회인가 왜 시험에 숫자 4개 더해서 3의 배수 되는 거 있었더니 노가다로 1 2, 3, 1, 2, 4 쓰고 있는 놈도 있었어. 분명히 내가 볼 때. 어떻게 하는 거냐? 수를 3으로 나눈 나머지로 분류를 해주셔야 돼. 자, 그 수가 3의 배수냐?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냐?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냐를 기준으로 세 집합으로 문제에 주어진 숫자들을 분리를 해주셔야 돼. 근데 개수가 지금 1부터 20이라 했으니까 그럼 기본으로 6개씩 들어가고 그 다음에 19, 20이 들어가니까 여기 7개, 여기 7개, 여기 6개 이렇게 원소들이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숫자 3개를 더해서 3의 배수가 되는 방법은 A 타입에 있는 친구들만 3개를 더하거나 응? 여기 있는 거 3의 배수만 3개 더하거나 여기 있는 것만 3개 더해도 되지. 여기 있는 것만 3개 더해도 되지. 그리고 하나씩 골라서 더하는 방법이 있어요. 다시 한번 3의 배수만 3개 더하나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거 3개 더해도 나머지 1, 3개가 합쳐져서 3의 배수 되고 그 요것도 3개 더하면 나머지가 2 놈도 3개 합하면 6 되니까 그것도 3의 배수 되고 하나씩 선택하는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방법이 AAA에 BBB에 자 CCC에 자 ABC라고 하는 요런 4가지 조합 방법이 가능하다. 그럼 얘는 덧셈이니까 덧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순서 고려하지 않고 그럼 여기는 6개 중에 3개를 선택하거나 B그룹에 있는 7개 중에 3개를 선택하거나 C그룹에 있는 7개 중에 3개를 선택하거나 A에서 하나 선택하고 B에서 하나 선택하고 C에서 하나 선택하는 방법이 있겠구나. 근데 만약에 문제가 4개 더해서 3개 더해서 4의 배수가 됐다. 그럼 4로 나눈 나머지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거고 이해하겠지? 자, 합의 배수가 합이 누구의 배수다 라고 하면 그 수로 나눈 나머지를 기준으로 나눠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이건 나중에도 다 올라가면 뭐 확인을 할 때 하니까. 자, 옆에는 88번. 유명한 문제인데 자, 8개 신발이 있어요. 야, 근데 이 신발은 좌우가 구별이 돼야 안 돼. 그럼 상식적으로 이거는 구별이 된다고 보셔야 되는 거야? 그잖아? 장갑은 좌우 구별이 돼 안 돼. 그 경우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 않나? 그잖아? 우리 왜 제일 싸구려 장갑 같은 거 있잖아. 왜? 그 목장갑 같은 거 왜 그 빨간 거 붙어 있는 것도 없지. 완전 그거는 이게 사실 앞뒤가 구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 제외하고 근데 신발은 일단 무조건 좌우가 구별이 돼. 그잖아? 좌우 구별돼. 자, 그러면 88번처럼 1번의 왼쪽과 1번의 오른쪽 신발 2번의 왼쪽과 2번의 오른쪽 신발 자, 3번 왼쪽 3번 오른쪽 4번 왼쪽 4번 오른쪽 5번 왼쪽 5번 오른쪽 야, 근데 그냥 몇 가지 물어보면 야, 탁구공끼리는 구별이 돼? 그럼 야구공끼리는 구별이 될까요? 그럼 당구공끼리는 구별이 될까요? 당공도 번호가 있냐 없냐에 따라는 거야. 색깔공이면 구별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구별이 되냐 안 되냐가 원래는 상식적으로 확인하는데 근데 그 상식의 기준이 좀 애매하잖아. 이런 거야. 내가 이걸 봤는데 잠깐 딴 데를 보고 딱 봤는데 이게 바뀐지 안 바뀐지
알 수 있냐 없냐 정도로 보시면 돼. 구별할 수 있냐 없냐 정도는. 알겠어? 그러니까 뭐 그건 그때가 그냥 빈 의자 구별 안 되잖아. 아니 선생님 요 빈 의자는 여기 페인트가 요만큼 까졌고요. 요 빈 의자는 페인트가 별로 안 까져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따지면 이거는 안 되는데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따지는 놈한테 내가 야 너 나갔다 온 다음에 여기 있는 의자 중에 하나 선택해서 이 의자 똑같은지 아닌지 정말 목숨 걸고 구별할 수 있어? 라고 하면 그건 아니잖아. 목숨까지 걸 건 없고요. 야 내가 여기 중에 6개를 선택을 할 거야. 근데 짝이 몇 짝? 2짝이 만들어져야 돼. 그런 방법의 수를 구해달래. 야 그럼 먼저 뭐 해야 돼? 5개 중에 2개 짝을 선택을 해야겠지? 그래서 예를 들어 1번 짝과 4번 짝을 선택했다 가정하자. 오케이? 곱하기. 그럼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2짝을 더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2짝이 새로운 켤레를 만들어서는 안 돼. 그럼 내가 나머지 6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데 뭘 제거해야 된다? 2번 짝이 만들어지는 경우, 3번 짝이 만들어지는 경우, 5번 짝이 만들어지는 3가지 경우를 제외하자. 뭐 이렇게 보시는 게 가장 무난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게 바로 88번 문제였다. 넘어갑니다. 90번 문제. 그래서 내가 항상 경우의 수 문제 할 때마다 하는 얘기지만 니네가 이 90번 문제, 이 90번 문제 지문한 사람 봐라. 누군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뭐 절대 다수가 사실은 남자야 되니까 우리 남자라 생각해 볼까? 은성아, 네가 상우랑 같이 놀이동산을 간 거야 지금. 남자 2명, 여자 2명이야. 근데 여자 2명이 왔어. 안녕, 우리 같이 타 하고 왔어. 제일 먼저 뭐 생각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경우의 수는 무조건 그 문제 상황에 몰입을 해야 돼. 내가 정말로 이 상황일 때 내가 뭘 먼저 고려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 먼저 고려할 거야? 자, 여학생 2명 있어. 여학생 2명 있어. 뭐 먼저 생각할 거야? 나 누구랑 같이 탈까를 먼저 생각한다고. 그러면 남자랑 여자랑 커플을 져주는 방법의 수 일단 기본적으로 2가지 들어가셔야 돼. 내가 얘랑 짝을 먹을 수도 있고 쟤랑 짝을 먹을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럼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자, 나는 나의 커플을 데리고 선택을 해. 줄이 5줄이잖아. 자, 그러면 우리 앞에 타는 게 좀 재밌지 않겠냐? 뒤에 타는 게 좀 안전하지 않겠냐? 그럼 줄을 선택하는 방법 몇 가지? 5가지가 되겠죠? 근데 그 안에서 남, 여가 또 순서를 바꾸니까 곱하기 2. 그럼 2번째 커플이 줄을 선택하는 방법 4가지. 걔네가 좌우를 결정하는 방법 2가지에서 전부 다 곱해주시면 내가 원하는 정답 나온다. 상황을 정말로 내가 이 상황이라 생각을 해봐. 되게 쉬워져. 그잖아. 문제라 생각하지 말고 진짜로 놀러 갔어. 이승아, 준우랑 놀러 간 거야. 그냥 여학생 2명이 같이 타재. 그럼 당연히 먼저 내가 누구랑 탈까를 먼저 생각하지 않겠어? 그잖아? 아닌가? 아무나 상관없어? 그래? 상관없어도 그건 다른 경우니까. 경우수 생각해야죠. 자, 요겁니다. 준우랑 같이 갈 경우가 없어? 경우의 수 0가지? 자, 90번 문제는 이랬고요. 넘어갑니다. 자, 이제 뭐 또 쉬는 시간이 좀 다가오는데 자, 뒤에 넘어가서 93번 문제는 사실 최근에 풀었었어. 93번 문제. 서로 다른이기 때문에 사실은 C가 1이냐 2냐 3냐를 기준으로 나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궁금하면 이건 개인 질문 좀 해주시길 바라고 94번 같은 경우도 개인 질문 넘어갑니다. 자, 뭐 쉬는 시간에 끝내려고 하는 건 아니고 최근에 했거나 좀 난이도가 쉬운 문제는 자 101번 볼게. 101번. 자, 그 스텝 2는 일단 쉬는 시간 끝나고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럼 101번 문제 풀고 112번 풀고 쉬는 시간 112번도 되게 많이 한 거라 그럼 마지막 자 요거 한 문제 하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자, 101번이야. 자, 혹시 뭐 과제를 좀 시간 들여서 못한 친구들은 문제를 다시 한번 천천히 볼 시간을 줄게. 자, 기본적으로 재료는 0, 1, 2, 3, 4, 5 6개의 숫자 중에 서로 다른 4개의 숫자를 적어도 한 번씩 이용하여 만든 5자리 수는 뭐냐면 뽑았으면 반드시 쓰라는 얘기입니다. 뽑아놓고 안 쓰지 말고 4개를 뽑았으면은 걔를 반드시 사용해라. 그래서 만들 수 있는 5자리 자연수. 그럼 니네가 일단 먼저 이런 류의 문제 보면 제일 걱정되는 게 제일 앞에 혹시 0이 올까? 그게 걱정되냐 아니? 그래서 일단 얘는 크게 경우를 좀 나눠보면 0을 사용하냐 사용하지 않냐로 기본으로 나눠주면 될 것 같아. 자, 0을 사용하겠다. 자, 0을 사용하지 않겠다를 기준으로 나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자, 기본적인 세팅은 0, 1, 2, 3, 4, 5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몇 자리? 자, 5자리 수의 개수를 구하고 싶어. 근데 4개의 숫자만 사용을 해야 돼. 그럼 한 숫자는 2번 사용해야겠군.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겠죠. 자, 갑니다. 만약에 내가 0을 사용하잖아. 이제 파티션 중에 0을 포집을 했어. 그럼
그 나머지 5명 중에 3명을 더 모집을 해야 돼. 그래서 먼저 5명 중에 3개를 뽑아서 오케이. 그래서 나는 0, 1, 2, 3을 이용해서 얘를 나열하겠구나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자리는 5자리인데 숫자의 종류는 4개니까 그럼 뭔가는 2번 사용이겠지? 근데 여기서도 또 나누는 게 그럼 0을 2번 사용할 것이냐? 그럼 0을 1번 사용할 것이냐로 기준으로 나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이거 말고는 없잖아. 0을 안 쓰진 않을 거고 3번 쓰지 못하고 그죠? 그 나눠 생각한 거야. 그러면 0을 1번 쓴다? 갈게요. 자, 이제 0을 1번 써. 그럼 0을 1번 쓰겠다는 건 0 외에 어떤 숫자를 더 사용하겠다는 뜻인 거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뭐냐? 자, 2번 사용하는 숫자를 결정하는 방법이 3가지. 그래서 예를 들어 0, 1, 1, 2, 3을 이곳에 나열하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럼 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대한 얘기를 아까 우리 밥 먹다가 선생님들께 얘기했는데 이거는 조합으로 충분히 설명 가능해. 원래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주어에서 출발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거 일렬로 나열하는데 그럼 제일 먼저 뭐 하면 될까? 0이 들어갈 위치를 선택하면 될 것 같아. 0으로 시작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 0의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 자, 0의 위치. 자, 숫자 0의 자,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은 처음에 여기 올 수 없으니까 4가지 방법이 있겠구나. 4가지. 4가지. 그래서 예를 들어 0이 왔네? 그 다음 뭐 하면 돼? 1의 위치를 생각하면 돼. 1의 위치. 자, 1의 위치를 생각해야 돼. 자, 1은 서로 구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4가지 중에 조합으로 순열이 아니라 조합으로 4가지 중에 2가지 위치를 선택해서 거기다 1을 적어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그럼 나머지 2하고 3은 서로 위치 바뀔 수 있으니까 곱하기 2가지까지. 요것이 일단 0을 한 번 사용하는 방법의 수들이 되겠다. 다 곱하셔야 돼. 2번 사용하는 숫자는 무엇이냐? 0의 위치는 무엇이니? 그럼 1의 위치는 뭐니? 그 나머지 나열하는 것까지 다 곱해야 되고 이제 3분의 1 한 거죠. 어떻게 크게 보면. 자, 0을 2번 쓰겠다. 그럼 요러면 좀 간단해지겠는데 야, 0, 0, 1, 2, 3을 하겠다는 뜻 아니야? 5개고. 그럼 니네가 제일 먼저 뭐 하겠어? 0이 들어갈 위치를 또 생각을 해. 자, 0의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의 수는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중에 2개를 선택을 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 0하고 0을 적었다 하면 그럼 나머지 3가지 위치에 1, 2, 3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인 3팩토리얼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겠다. 되겠습니까? 자, 이제 0을 사용하지 않는 테크로 가야겠지? 야, 0을 사용하지 않아? 근데 숫자 4개를 써? 그럼 5개 중에 일단 먼저 4개 숫자를 선택을 해서 1, 2, 3, 4를 선택했다 가정을 하자. 자, 0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럼 5개 중에 4개 숫자를 선택을 해야 되니까 선택을 했고 근데 뽑힌 수 중에 분명히 2번 써야 돼. 5개니까. 그러다 또 뭐 해? 2번 사용할 색깔. 자, 이거는 먼저 색을 뽑는 방법이었고 숫자를 뽑는 방법이었고 여긴 2번 사용할 숫자를 뽑는 방법이 4가지. 그래서 예를 들어 1, 1, 2, 3, 4를 사용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죠. 1, 1, 2, 3, 4. 그 1, 1, 2, 3, 4? 그 얘를 또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럼 뭐 하겠냐? 1의 위치 생각하겠죠. 그 다음에 2, 3, 4 나열하겠죠. 자, 그 다음에 1의 위치를 판단하는 방법. 자, 숫자 1의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은 그러면은 몇이 몇일까? 1의 위치. 자, 5가지 숫자인데 1이 들어갈 수 있는 건 5군데 다 가능하기 때문에 1의 위치는 몇 군데? 5군 중에 2군데. 그래서 1, 2를 적었다 치면 그 나머지 곱하기 3팩토리얼까지 전체적으로 더해 주시면 돼. 그러니까 얘는 얘대로 계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 더해 주시고 근데 그 앞에 5시선까지 곱해 주셔야 되고 정리만 할까? 정리만? 자, 아까 했던 요거 어떻게? 5C4로 해서 5개 중에 4개를 뽑고 2번 사용할 문자 4개 선택한 다음에 1의 위치인 5C 계산해 주시고 나머지를 나열하는 방법인 이렇게 0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5C3으로 0을 제외한 3개의 숫자를 뽑은 후에 그 다음에 위에 테크 얼마? 4C 2 곱하기 3팩을 하시거나 아니 밑에 테크죠? 어떻게? 자, 3 곱하기 4 곱하기 4C 2 곱하기 2개 뭐 여기까지 계산하시거나 이렇게 좀 경우의 수를 나눠 생각하시면 뭐 할만하지 않나. 자, 잠깐 쉬는 시간 갖고 시험 본 다음에 3교시 때 뒤에 있는 스텝2 문제를 풀게요. 쉬는 시간. 자, 내신 대비 교재 80페이지에 스텝2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우리가 볼 게 바로 뭐냐면 3번이 의미하는 바가 자,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 더하기 절대값 C를 합한 것이 자, 9를 만족하는 A, B, C로 만들 수 있는 집합의 개수를 구해라 라는 게 사실 이제 문제에서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그냥 스몰 a, b, c의 개수를 구해라
그럼 막 0이 있냐 없냐 누가 1이냐 누가 2냐 이런 걸 따져야 되는데 근데 사실은 A가 1이고 B가 2고 C가 6이나 얘가 1이고 얘가 2가 얘가 6이나 근데 어차피 만들어진 집합이 다 똑같죠. 그래서 사실은 이 원소인 스몰 a, b, c를 가지고 만드는 집합의 개수를 지금 현재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a, b, c는 서로 구별이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잖아? 어떤 놈이 들어가든 간에 어차피 만들어진 집합은 똑같은 거니까 얘는 지금 저렇게 a, b, c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결과적으로 a, b, c는 서로 구별이 되지 않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이제 a, b, c가 될 수 있는 경우들 근데 일단 이 친구들이 음수일 수는 없고 0 가능하죠? 근데 만약에 이게 지금 서로 달라야 돼. 왜냐면 A, B, C가 서로 다른데 얘도 0이고 얘도 0이면 100% A는 0이고 B는 0인데 예를 들어 0, 0, 9 이건 불가능하죠. 하지만 1, 1, 7은 가능하지 않아? 얘가 1이고 얘가 1이고 얘가 7이면 A하고 B가 하나가 1이고 하나가 마이너스 1 가능하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절대값 A, 절대값 B, 절대값 C가 어떤 값들이 가능한지를 좀 노가다로 계산해 주시고 그럼 그거 안에서 될 수 있는 A, B, C 조합 개수를 찾아주시고 뭐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순서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막 순서 바뀌는 거 헷갈리거든. 그래서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가면 갈수록 숫자가 커지는 방향으로 숫자를 한번 나열을 한번 해보자. 그럼 얘가 0이고 얘가 1이고 얘가 8인 거 가능합니까? 절대값 A가 0이고 절대값 B가 1이고 절대값 C가 8이면 이거를 만들 수 있는 집합 A는 몇 가지 집합을 만들 수 있을까요? 네 가지 집합 만들 수 있겠지. 찾았냐? 찾았어? 잘 찾았네. 자, 네 가지 만들 수 있는 이유가 그럼 일단 A란 집합은 0이라는 원소를 가지면서 자, B, 절대값 B가 1이라는 얘기는 1과 8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A란 집합이 뭐냐면 0하고 1하고 마이너스 8일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A란 집합이 0하고 마이너스 1과 8을 가질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A란 집합이 0과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8을 원소로 가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조합 방법을 만들 수 있는 경우에는 얘 네 가지가 되더라. 그러니까 한번 쭉 나열해 볼 테니까 우리 같이 한번 고민해 봅시다. 0, 2, 7도 가능하고요. 0, 3, 6도 가능하고요. 자, 0, 4, 5도 가능해요. 0, 5, 4는 할 필요 없죠? 다시 한번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0, 5, 4는 우리가 여기서 할 필요가 사실 없다. 그럼 여기는 모든 경우의 수들이 전부 다 네 가지 아니겠습니까? 차이점이 없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경우의 수 몇 가지다? 16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겠다. 자, 스몰 a, b, c를 가지고 만드는 집합이기 때문에 A하고 B하고 C는 서로 구별이 되지 않는다. 이게 뭐 이 문제 좀 포인트잖아. 자, 그러면 얘가 1이야. 얘가 1이고 얘가 예를 들어 7이야. 가능해? 이걸로 만들 수 있는 집합은 몇 종류일까요? 자, A의 절대값 1이고 B의 절대값 1이고 C의 절대값이 7이랍니다. 얘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집합은 두 가지겠죠. 왜냐면 서로 다른 A, B, C가 되기 때문에 누가 1이고 누가 마이너스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한 친구는 1이고 한 친구는 마이너스 1이고 7일 수도 있는 거고 자, 1과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7을 원소로 가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요런 조합에서 만들 수 있는 경우수는 두 가지다. 자, 같은 숫자가 있으면 두 가지 집합밖에 못 만드는구나. 그럼 1하고 2하고 6 얘는 몇 개 만들까? 8개겠죠. A가 플러스 마이너스 1, B도 플러스 마이너스 2, C도 플러스 마이너스 6. 그럼 얘는 8개의 집합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조합들을 쭉 나열해 주시면 가능하겠다. 자, 1, 2, 6 가능하면 1, 3, 4 가능하고요. 1, 4, 아니야, 1, 3, 5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1, 4, 4 가능하고. 그 다음에 2, 2로 하면 4니까 5 가능하고. 그 다음에 2, 3에 4 가능하고. 자, 3, 3, 3 안 되는 것 같아. 그죠? 3, 3, 3은 불가능하니까 뭐 요게 다지 않냐. 그래서 요것들로 만들 수 있는 집합 개수를 위에 있는 것처럼 하나하나 좀 조사해 주시면 모든 숫자가 다르면 8개. 그 중에 같은 게 있으면 2개. 뭐 이 정도로 정리해서 더해 주시면 자, 3번 문제 구할 수 있다.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중요한 건 얘가 집합, 만들어지는 집합이기 때문에 A, B, C가 서로 구별이 되지 않는다. 뭐 거기서 시작하는 아이디어가 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5번 가겠습니다. 자, 5번 갈게. 자, 여기 지금 현재 상자가 여러 개 쌓여있어. 이렇게 돼서 여기다 이렇게 상자가 쌓여있다. 자, 여기 1번 상자, 2번 상자, 3번 상자, 4번 상자, 5번 상자. 자, 6번 상자, 7번 상자, 8번 상자, 9번 상자 있고 여기에 지금 내가 몇 가지 색깔을 사용할 거냐면 세 가지의 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겠다. 이웃한 것은 다른 걸 칠하면서 뭐 2가지만 사용하는 거 가능합니다. 그죠? 근데 내가 선생님도 문제 처음 보는데 이거 그냥 바로 했거든. 근데 보니까 5번째 줄에 3이 적힌 정사각형에 빨간 색깔을 칠했어 이미. A라는 색깔 칠한 거야. 그러니까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을 A, B, C라고 한다면 나는 그냥 경우의 수 사실은 얘가 제일 많이 만나니까 3가지 곱하고 시작을 했거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답이 없어. 이상하게 딱 보니까 A는 이미 3번은 빨간색을 칠한 후 다음의 경우의 수를 생각하라거든. 그럼 1번은 얘를 제외한 2가지 칠할 수 있으니까 그럼 1번을 칠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
1번 상자를 칠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죠? B 또는 C를 칠할 수 있으니까. 근데 얘는 또 다른 면하고 만나지 않으니까 뭘로 칠하는 게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 여기서 한번 물어볼게. 전체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데 7이 B인 거하고 C인 거에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7을 칠하는 방법이 B인 경우하고 C인 경우가 전체 경우수 나머지 찾는 데 있어서 차이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차이점이 없을 거야. 이거 마치 교란 순열에서 첫 번째 1이 2를 갔나 첫 번째가 2를 갔나 3으로 갔나 똑같으니까 그 중에 하나만 하듯이. 그래서 7이 적혀있는 상자의 숫자를 적는 방법 두 가지가 될 것이고 근데 그것을 B로 하나 C로 하나 지금은 상관없다.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 B로 칠했다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제부터 문제예요. 야, 일단은 요거 두 개 곱한 다음에 그럼 여기 칠할 건데 여기를 지금도 칠할 건데 8번에 A 또는 C를 칠하겠지? 집중해봐. 여기에 A 칠하는 거랑 C 칠하는 게 나머지 두 개 칠하는데 영향을 줘, 안 줘? 여기 내가 A를 칠하느냐 아니면 C를 칠하냐가 나머지 4번하고 9번을 칠하는데 영향을 줘, 안 줘? 영향을 주지. 왜냐면 A면 여기에 A가 아닌 BC 쓸 수 있는데 얘가 C면 여기 B밖에 못 쓰니까 얘는 상관없는데 여기 영향 주죠. 그럼 이 빨간색은 어떻게 된다? 약간 노가다를 좀 하셔야 돼. 노가다를. 그래서 여기서 내가 예를 들어 뭐 8번부터 이제 칠해보면 선생님 8번하고 그 다음에 4번하고 9번을 칠하는 방법의 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8번을 내가 예를 들어 지금 이 상황에서 A로 칠했다. 여기 A로. 그럼 4번 같은 경우는 아니다. 9를 먼저 생각해야겠구나. 근데 뭘 먼저 생각하는 건 사실 상관없는데 9번은 무조건 경우수 두 가지니까. 자, 9번을 칠하는 방법의 수는 어차피 8번하고만 다르면 되니까 그럼 9번을 칠하는 방법의 수는 무조건 또 두 가지가 되는 거고 그럼 8번, 4번 칠하는 것만 좀 약간 노가다를 좀 해주셔야겠네. 수영도? 자, 만약에 8번이 A야? 그럼 여기 뭐 올 수 있어? B 또는 C가 올 수 있어요. B 또는 C가 올 수 있어. 근데 여기가 뭐야? 여기가 예를 들어 여기가 만약에 B가 아니라 C야. C면은 여기에 뭐가 올 수 있다? B가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서 경우수가 몇 가지가 나오냐면 세 가지 경우수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건 결과적으로 여기 오른쪽에는 이 세 가지를 칠하는 방법이랑 동일한 룰로 여기를 또 적용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네가 구한 지금 이게 6가지거든. 이 빨간색 칠하는 방법까지요. 그 왼쪽에 있는 빨간색 블럭 3개를 칠하는 방법도 그냥 6개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중간중간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는데 7번을 뭘로 칠하든 간에 상관없이 나머지 경우에서 구하는 게 상관이 없겠구나. 뭐 그런 주제들, 뭐 그런 것들이 5번에서 기억해둘 얘기가 되겠고.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야, 이 6번이 이것도 수능에 나온 문제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아마 내가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수능 문제 아마 95년 수능 아니면 96년 수능. 니네 부모님이 아마 보셨을 수능에 있을 만한 아주 오래된 기출 문제인데 문제 한번 볼게요. 지금 섬이 4개가 있는데 그냥 대충 그릴게요. 여기 있는 섬에 지금 내가 다리를 몇 개 건설할 거냐면 3개 다리를 건설할 건데 4개의 섬이 모두 이어지게끔 다리를 긋고 싶은 거야. 그럼 먼저 니네가 다리를 선택할 수 있는 다리는 섬과 섬을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6C, 미쳤나 봐. 4C죠. 자, 경우에서 4C. 자, 4개의 섬 중에 2개 점을 선택해서 다리를 선택하기 때문에 일단 다리를 선택할 수 있는 위치 자체가 일단 4C로 들어가서 4, 3, 12의 반쪽인 6군데 다리를 설치할 수 있어. 눈으로 보면 하나, 둘, 셋, 자,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뭐 모양과 어떤 길이를 무시하고 1번 섬, 2번 섬, 3번 섬, 4번 섬이면 각각의 섬을 연결할 수 있는 6군데 위치에 다리를 선택할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 다리를 내가 3개밖에 설치할 수가 없대. 근데 3개를 설치해서 4개의 섬 모두가 연결이 되는 즉 어떤 특정한 섬이 고립되지 않는 방법의 수를 지금 구하는 거라 그래서 나는 그냥 이걸 어떻게 할 거냐 6건으로 계산을 할 거야. 자, 전체 다리를 선택하는 방법은 6개의 다리를 선택할 수 있는 위치 중에 2가지 위치를 선택, 3가지? 다리 3개죠. 자, 3가지 위치를 선택해가지고 다리를 설치를 할 거야. 그럼 여기서 빼야 되는 6건의 경우는 바로 뭡니까? 자, 모든 다리가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럼 6건은 어떤 섬이 외톨이로 고립되는 경우 그럼 1번 섬이 고립되는 경우 자, 2번 섬이 고립되는 경우 3번 섬이 고립되는 경우 4번 섬이 고립되는 경우인 각각의 섬이 고립되는 경우인 4가지를 빼주면 이 문제는 끝나는 거죠. 다시 한번 볼게. 다리를 선택할 수 있는 다리를 설치할 수 있는 위치는 6군데 근데 6군데 중에 3개 다리를 선택하는데 각각의 섬이 고립되는 경우를 빼줘야 4가지 섬이 모두 연결되는 경우의 수를 계산할 수 있다. 자, 이게 바로 6번 문제였습니다. 자, 넘어가 볼까? 또 7번 문제야. 7번.
자, 전체 집합 U 1, 2, 3, 4, 5의 세 부분 집합이 있었어. 근데 가라는 조건을 보면 알겠지만 세 개의 집합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이고 교집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쉽게 말해 A, B, C라는 집합이 1, 2, 3, 4, 5를 나눠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볼게. 자, 7번에 1, 2, 3, 4, 5라는 집합이 있고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고 각각의 교집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 세 가지 집합 A, B, C가 1, 2, 3, 4, 5를 나눠 갖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7번 문제를 보시면 선생님 전체 집합이 자 1과 2와 3과 4와 5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데 이 전체 집합을 세 집합인 A하고 B하고 C가 이렇게 나눠 가져가는 상황이구나 라는 것까지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한 거야. 괜찮겠니?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지막이야. 각각의 집합에 들어있는 원소들을 다 곱했어. 적어도 하나가 홀수래. 그럼 적어도 하나의 홀수는 뭡니까? 적어도 하나의 홀수의 6건은 뭐죠? 모두 다 짝수인 거죠.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전체 집합을 나눌 수 있는 전체의 경우의 수에서 모든 집합의 원소 곱이 자, 모든 집합의 자, 원소 곱이 자, 짝수가 되는 자, 그러한 경우의 수를 내가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다. 근데 우리가 숫자를 곱해서 짝수가 되려면 짝수가 하나 필요한데 짝수가 2개밖에 없으니까 불가능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서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 자, 공집합은 원소의 합은 0으로 하고 0은 짝수로 치겠다. 그럼 공집합의 반드시 존재를 해야 돼요. 그잖아? 얘네가 세 군데 다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얘네들이 어떤 집합에 들어가면 누군가는 공집합으로 들어가야 돼서 그럼 전체 경우수는 몇 가지일까요? 근데 기본적으로. 자, 1, 2, 3, 4, 5가 세 곳을 선택하죠? 1이 선택할 수 있는 거 세 군데 2가 선택할 수 있는 거 세 군데 3이 선택하는 거 세 군데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3의 5제곱이에요. 3의 5제곱. 근데 공집합이 한 개인 경우하고 자, 공집합이 2개인 경우를 나눠 생각을 해야 돼. 자, 두 집합이 공집합이고 나머지 원소 다 A에 올인해주면 얘 원소 곱이 0이고 원소 곱이 0이고 그럼 얘는 원소 곱이 하여튼 짝수가 되니까 공집합이 2개인 거 가능하고 또 공집합 하나 하고 2하고 4가 이렇게 하나씩 들어간 다음에 그럼 나중에 1, 3, 5는 자유롭게 자리 선택하면 그것도 모든 원소의 곱이 짝수가 되니까 자, 공집합의 개수가 한 개인 거냐 2개인 거냐를 기준으로 이렇게 나눠 생각해 주시면 되지 않겠느냐. 자, 공집합이 2개인 게 쉽죠? 공집합이 2개인 건 몇 개겠어? 3개겠지? A 빼고 나머지 공집합이고 모든 원소 A로 들어가는 거, 모든 원소 B 들어가는 거, 모든 원소 C로 들어가는 거. 공집합이 2개인 건 개수 몇 개? 2개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아, 미쳤나 봐. 3가지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공집합이 한 개인 건 어떻게 하면 돼? 일단 누가 공집합이 될 것이냐. 자, 누가 공집합이 될 것이냐 3가지. 그래서 C에다가 공집합 징표를 딱 찍었어요. 그럼 이제 C는 공집합이 됐고 그럼 이제 2하고 4라는 원소. 자, 2하고 4라는 원소가 하나씩 A하고 B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럼 2하고 4의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의 수 자, 2, 4의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의 수 2가지가 돼서 그럼 예를 들어 여기 2가 들어가고 여기 4가 들어갔다 치자는 얘기죠. 자, 그러면 1, 3, 5는 C만 아닌데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1이 들어갈 수 있는 위치 2군데 3이 들어갈 수 있는 위치도 2군데 그러니까 5가 들어갈 수 있는 위치도 2군데 2의 3승까지가 나머지 경우의 수가 되겠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이것도 빼주시고 또 이것도 빼주시고 가로 쳐가지고 빼주시면 이것이 7번 문제의 정답이 되었다. 아까 늦게 와서 못 들은 사람이 있겠지만 9번은 문제가 오류라고 그랬어요. 9번은. 자, 9번은 이게 답이 10가지인데 그 주사위가 어떤 주사위가 나올 거냐 3가지 경우의 수를 각각 곱해야 되기 때문에 10 곱하기 3의 5승이 사실은 정답이 된다. 자, 10번 문제를 질문했습니다. 10번 문제. 자, 문제 한번 읽어보시면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생각의 전환이지. 유식하게 얘기하면 극소값 하나가 있고 싶은 거야. 값이 점점 감소하다가 올라가는 뭐 이런 식의 어떤 문자의 나열 방법의 수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바로 뭐냐면 가장 작은 숫자가 사실 1이기 때문에 저점을 찍는 1을 먼저 위치를 고정을 하는 거야. 1의 위치를 딱 가운데로 고정을 했어요. 자, 1 오른쪽은 오른쪽 나름대로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니? 1 왼쪽은 나름대로 점점 작아지는 순서가 결정이 되지 않니? 그럼 우린 뭐만 하면 되냐면 1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에 들어갈 숫자들의 조합 방법만 생각을 해주시면 돼. 자, 물어볼게. 2가 들어갈 수 있는 위치가 1에 왼쪽과 오른쪽 아무도 상관없지? 그래서 오른쪽으로 들어갔다 칠게. 그 다음 3이라는 숫자가 여기에 왼쪽과 오른쪽 중에 아무나 들어도 상관없죠? 왼쪽에 들어가면 3의 위치가 여기가 되는 거고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3의 위치가 여기 되는 거고 그럼 3이 선택할 수 있는 자리는 또 마찬가지로 2군데겠죠. 그래서 오른쪽을 선택했다 칠게. 그럼 그 다음 숫자 4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또 2가지겠죠? 그게 이번에 왼쪽을 선택했다 칩시다.
그럼 그 다음 숫자 5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왼쪽 또는 오른쪽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게 모양 자체를 정해놓고 각각의 숫자별로 너 왼쪽을 할 거야? 오른쪽을 할 거야? 만 물어보시면 되는 거야. 그럼 전체 숫자 10개. 그럼 1을 제외한 9개의 숫자가 왼쪽이냐 오른쪽에 결정하니까 전체 경우에서 2의 9승까지. 그런데 모두 오른쪽으로 가고 모두 왼쪽으로 가면 이런 점이 생기지 않는 거니까 모두 오른쪽으로 가는 것과 모두 왼쪽으로 가는 경우 두 가지를 제외해서 510까지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되게 복잡해 보였지만 들으면 또 이렇게 또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것들이 또 확통의 매력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확통이 좀 짜증나는 부분이기도 하지. 난 노가다로 막 푸는데 그냥 쉽시 이래서 그냥 끝내버리면 아 내가 병신짓을 했나라는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게 확통이 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이지 않냐. 야 그리고 어차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경우의 수가 니네 어떤 쪽으로 가든 간에 확통은 무조건 수능부지. 그죠? 수원과 확통과 수투를 보느냐? 아니면 수원과 확통과 미적을 보느냐? 그러니까 미적하고 수투가 같은 개념이거든. 다 미적분 개념인데 상위 미적분 개념이냐 하위 미적분 개념이냐 차이기 때문에 수투하고 미적을 이제 보냐 이제 그 차이가 있는 거고 나머지는 뭐 확통이랑 수원 보는 건 똑같은 거니까 다 나중에 도움이 될 거예요. 자, 11번 문제 보도록 하죠. 11번 문제. 아, 어느 번 맡을까? A 타입, B 타입, C 타입? 두 타입 맞는다는데 A, B, C 타입 중에 아, 윤진 때문에 C타입 맞기 싫은데. 농담이야, 농담. 농담. 상처받는다고. 집에 가서 엄마, 선생님이 나 맞기 싫다고. C타입 자체를 아예 안 맞는데.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아, 이건 그냥 루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으면은, 솔직하게 해서 A타입은 별로 가고 싶지 않아. 빡세서 A타입은 솔직히 별로 하고 싶지 않고, 그냥 B 하나, C 하나가 그냥 정신관계 그냥 건강하지 않을까, 그냥. 그런 생각은 해요. 그렇습니다. 그냥 솔직한 마음은 그래, 솔직한 마음. 힘드니까. 전화가 빨리. 자, 농담이시고. 자, 1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야, 내가 투명한 상자 12개를 싸놨어. 투명한 상자 12개를 쌌는데 여기서 내가 몇 가지 상자냐면 4가지 상자를 선택을 해서 색칠을 할 거야. 근데 옆에서 봤을 때도 모든 층이 다 색칠이 돼 있어야 되고 위에서 봤을 때도 모든 층이 다 색칠된다는 건 이쪽 열에서 하나 선택하고 여기서 하나 선택하고 여기서 하나 선택하고 여기 선택하는데 근데 또 옆에서 보면은 각각의 층이 다 선택되게끔 선택하는 방법의 수가 몇 가지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인데 근데 이게 기출문제예요. 사실 이것도 수능 기출문제.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좀 유명한 문제들은 그냥 우리가 뭐 이런저런 거 고민하는 것보다 그냥 기계적으로 아 이건 이렇게 푸는 게 가장 적합하고 편하다라는 걸 그냥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자 갈게. 내가 이 중에 4개를 칠해야 되는데 편의상 얘를 1층이라 하고 얘를 2층이라 하고 여기를 3층이라 하면 어떤 층인지 모르지만 어떤 한 층에는 2개 칠해야겠다. 칠해야 되는 건 4개인데 층이 3개밖에 없으니까 칠하다 보면 어떤 층인가는 2개 칠해야 되거든? 그래서 경우에서 첫 번째 뭐냐? 자, 어떤 층에다가 자, 2개를 칠할 거야를 결정하는 방법의 수가 3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나는 여기다 2개 칠하고 여기다 하나 칠하고 하나 칠하겠다 마음을 먹게 되게 된 거야. 뭐 가운데가 2개일 수도 있고 밑에가 2개일 수도 있고. 근데 또 물어볼게. 여기가 2개인 거랑 여기가 2개인 거랑 여기가 2개인 게 차이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만약에 이게 블럭이 이게 하나 없어. 그럼 여기에 2개 칠하나 여기 2개 칠하나 2개 칠하나가 상관이 있겠지. 근데 모든 게 다 4개씩 있으니까 여기를 2개 칠하나 여기를 2개 칠하나 여기를 2개 칠하나 경우에서 동일하니까 얘가 2개라고 가정하고 경우에서 체크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를 2개 칠하겠다 마음을 먹은 거죠. 자 그럼 먼저 3층 칠하는 방법 해야 될 것 같아. 자 3층 칠하는 방법 몇 가지다? 4C2다. 자 3층에 있는 4개 블럭 중에 내가 얘하고 얘를 칠하나 얘하고 얘를 칠하나 얘하고 얘를 칠하나 밑에 걸 칠하는데 또 마찬가지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요 경우에서 4C2.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와 여기를 칠했다 치자. 그럼 1층과 2층을 칠할 수 있는 위치는 좀 한정되지 않습니까? 일단 1층하고 2층을 칠할 수 있는 위치는 여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니야? 그잖아? 3층은 더 이상 칠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1열, 2열, 3열, 4열이면 3열하고 4열도 칠하긴 칠해야 되니까 그 여기는 4군데 중에 하나를 칠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 방법이 있으면 몇 가지? 자, 여기를 이제 칠해야 돼. 몇 가지일까요? 4가지. 4가지?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2가지겠죠, 2가지. 얘랑 칠하거나 얘랑 칠해야겠지. 왜냐면 각각의 한 층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자, 1층에 칠하는 방법이 결정이 되면 2층은 자동 결정되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써볼까? 자, 1층에 선택하는 방법에서 2가지. 그러면 2층을 선택하는 방법은 자연스럽게 한 가지만으로 이렇게 남게 되게 된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돼요. 기출문제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나오면 이대로 푸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뭐 블록 개수가 좀 더 늘어난다. 뭐 그럴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세팅은 이렇게 가주시는 게 이 문제는 편리하겠다. 자, 밑에 있는 문제 보세요. 자, 12번이 조금 유명한 문제인데 이게 교과서 많은 교과서에 사실은 있었어. 니네는 있는지 몰라. 니네는 모르고. 근데 전 교육과정에서는 대중적으로 많이 쓰는 신사고나 미래엔 뭐 이런 교과서에 사실 이 문제가 많이 나와서 학교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 문제를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볼까요? 서로 다른 세 종류의 카드가 있었대. 뭐 하트, 크로바, 다이아몬드 뭐 이런 거겠지? 아, 요즘에 유튜브에서 그 마술 영상 같은 거 가끔 보면 진짜 신기하더라. 그 마술 영상 같은 거 유튜브 하면은 세계 마술 대회 막 챔피언 막 이런 데가 막 마술하는 거 보면은 진짜 좀 신기하더라고. 어떻게 저렇게 할까? 예전에 가르쳤던 제자 중에 한 명이 마술사가 되는 게 꿈은 아닌데 취미가 마술이야. 그래서 맨날 카드 갖다 수업을 듣는데도 계속 한 손으로 카드를 막 이래. 근데 약간 얘가 그 왜 카드 이렇게 숨기고 하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마술의 기본이 이게 숨기는 거잖아. 왜 동전이든 뭐든 왜 이렇게 뒤에다가 이게 없는 척 이렇게 이게 숨기는 이게 이제 마술의 사실 이제 가장 기본이니까 맨날 카드 갖다 손바닥에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러고 있어. 그래서 야, 너 좀 수업 시간에 좀 하지 말아라. 그래서 자기가 새로운 마술을 연습했다고 나한테 보여주겠다는 거야. 맨날. 그래서 해봐라 하고 딱 보면 내가 항상 맞춰 비밀을. 왜냐면 이제 내가 이제 이성적으로 생각을 한 거야. 가능성. 제가 나를 속일 수 있는 가능성 포인트가 언제일까? 아, 요때겠구나. 그 요때 나를 숨길 수 있을까? 아, 이때 속일 수 있을까? 그럼 이때밖에 나를 속일 수가 없는 거구나. 그럼 어떻게 속였을까? 아, 얘가 이렇게 속였구나. 그 내가 이제 논리적으로 접근하면 다시는 수학 선생님한테 내가 마술을 안 보여주겠다고. 그 친구가. 다시는. 그러니까 마술이라는 게 원래 좀 이렇게 속아주면 사실 봐야 되는데, 얄짤 없죠. 보면은, 저거 아닌 것 같은데? 잠깐! 오른손 멈춰. 그러면은, 바로 그냥, 안 한다고. 그 이후로 안 했어요. 자, 12번 문제를 보시면, 야, 카드가, A 카드가 있고, B 카드가 있고, C 카드가 있다 생각하고, 각각의 1, 2, 3, 4, 5번이 있었다 생각을 할게. 자, 1, 2, 3, 4, 5번. 자, 카드의 종류는 A, B, C가 있었고, 그 번호가 1, 2, 3, 4, 5번에 적혀있는 총 15장의 카드가 있었다. 그런데 같은 숫자를 2개 뽑거나 3개 뽑잖아? 그럼 그걸 한 조로 인정을 하겠대. 근데 내가 여기서 몇 개 카드를 뽑을 거냐면 총 7장의 카드를 뽑는데 나올 수 있는 맥시멈 조는 예를 들어 3조까지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뽑으면 3조까지 나올 수 있거든? 근데 딱 2조가 나오게 되는 경우의 수를 지금 현재 구해보고 싶은 거야. 근데 이 문제가 좀 짜증나는 게 좀 길어, 문제가. 왜냐면 케이스가 다양하기 때문에. 자,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제치고는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으니까 잘 한번 보시길 바래요. 선생님, 경우 첫 번째 어떤 경우냐면 3개짜리 조를 만드는 방법. 그럼 3개짜리 조라는 건 어떤 숫자인지 모르지만 그 숫자를 몽땅 다 뽑고 또 어떤 숫자를 몽땅 다 뽑고 그 나머지 한 장은 나머지 9장 중에 뽑고 뭐 이렇게 하겠다는 뜻인 거거든. 그럼 이렇게 뽑는 그래도 쉬워요. 자, 1번 조를 할 거냐, 2번 조, 3번 조, 4번 조, 5번 조 중에 자, 먼저 조 5개 중에서 2개를 선택을 해서 걔네들을 몽땅 다 뽑아버리면 돼. 그 다음에 나머지 9장 카드 중에 한 장 뽑으면 이것이 바로 3개짜리 조 2개를 만드는 방법일 수가 되겠다. 이해가 됐냐? 이해됐어? 그럼 두 번째 뭐냐? 선생님, 3개짜리 조하고 2개짜리 조 만드는 방법. 세 번째, 자, 2개짜리하고 2개짜리 조를 만드는 방법. 자, 이렇게 경우를 나누시면 돼. 자, 2개가 뽑히거나 3개가 뽑혀야 조인데 그 조를 구성하는 카드 개수가 3개, 2개, 3개, 2개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자. 그럼 먼저 3개짜리, 2개짜리면 3개짜리를 뽑을, 그러니까 3개를 뽑을 조를 선택하는 방법 5가지. 2개를 뽑을 조를 선택하는 방법 2가지. 그래서 여기서 3개 뽑고 여기서 2개 뽑아야지 라고 마음을 먹으면 근데 실제로 여기서 2개를 뽑는 그 방법의 수까지 3C, 2까지 해주셔야 돼. 다시 한번 볼게. 자, 요 5는 뭘, 여기가 2냐? 4죠. 그죠? 이거 왜 2였지? 멍청이? 다시 한번 볼게. 자, 5개 조 중에 3개를 몽땅 뽑을 조를 선택하는 방법 5가지. 그래서 얘를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2장을 뽑아낼 숫자를 선택하는 방법 4가지. 그래서 2, 3, 4, 5 중에 나는 2를 선택을 했고. 근데 2가 2A, 2B, 2C니까 그럼 그 중에 2장을 뽑아야 된다며. 2장을 뽑아야 된다며. 그래서 두 번째 조에서 3장 중에 2장을 뽑는 방법일 수까지. 그 이제 추가로 몇 장 뽑아야 돼? 추가로 몇 장 더 뽑아야 돼? 2장을 더 뽑아야 되죠? 근데 그 2장이 새로운 조를 만들까 봐 걱정되지 않니? 그럼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야. 선생님, 나머지 9가지 카드 중에 2개를 뽑는데
그것이 같은 조에서 뽑히는 게 걱정이 되는 거잖아. 그럼 여사건으로 뺄까? 아니면 조를 선택하고 하나하나 뺄까? 자, 뭔 소리냐면 그냥 조를 뽑자. 자, 여기 이제 경우수 갈게. 자, 숫자가 지금까지 뽑히지 못한 3개 조가 있었었는데 그 3개의 조 중에 2개를 선택을 하세요. 그래서 3번과 4번에서 각각 한 장씩을 뽑아야겠다라고 먹은 거야. 그럼 4번 조에서 3번 조에서 카드 뽑는 방법이 수 3가지. 자, 4번 조에서 카드 뽑는 방법이 수 3가지. 3의 제곱까지. 이게 바로 내가 얻는 경우수다. 이거 하나하나 다 쓰려면은 니네 숫자만 써놓으면 당연히 모르겠지? 요게 3장짜리 조, 3장 조. 요거는 2장 조, 2장짜리 조 뽑는 거. 그러면 2장짜리 조에서 카드를 선택하는 방법의 수. 그럼 이건 한 장짜리 조, 한 장짜리 그룹, 한 장짜리 조라고 해야 되나? 한 장짜리 조로는 안 되는데. 나머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둘둘조가 또 문제야, 둘둘조. 야, 그럼 내가 어떤 2개의 숫자에서 2장씩만 뽑을 거니까 먼저 뭘로 뽑냐? OC로 뽑아야 돼. 구별이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1번과 2번을 선택을 했어. 그럼 1번 카드 무덤에서도 3개 중에 2개를 뽑아야 되고, 자, 2번 카드 무덤 중에서도 3개 중에 2개를 뽑아서 먼저 조를 이렇게 구성을 하죠. 되겠냐? 자, 이건 뭐다? 2장짜리 조를 뽑는 방법에서. 자, 2장짜리 조를 선택하는 방법에서 이건 각각의 조에서 자, 각각의 조에서 카드를 선택하는 방법의 수. 이래서 조는 형성이 된대요. 자, 그럼 이제 몇 가지 카드를 더 뽑아야 돼? 3장의 카드를 뽑아야 되는데, 그럼 이건 간단하네. 여기서 하나 뽑고, 여기서 하나 뽑고, 여기서 하나 뽑아야 더 이상의 조가 생기지 않으니까 여기는 곱하기 3에 몇 승가지? 3승가지를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이건 나머지 경우의 수. 교과서에는 문제, 근데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어요? 있을까? 한 조? 없을 것 같아요. 여사건으로 하는 게 더 더러울 것 같고. 그럼 맥시멈 나올 수 있는 조가 3개니까 조가 안 나오는 방법은 하나 없고. 나오거나 조가 3개 나오는 방법으로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여사건으로 하는 방법도 있긴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여사건 한번 해봐? 여사건? 야, 15개 카드 중에 7개를 뽑는데 내가 지금 원하는 건 2개 조가 만들어지는 건데, 그 원치 않는 건 0개 조나 1개 조나 3개 조. 이거 너무 많아. 0개 조? 근데 0개 조가 만들어질 수는 없죠. 그잖아? 왜 7장 뽑으면은 0개의 조가 만들어질 수는 없으니까. 그 1개 조가 만들어질 수 있나? 1개 조? 1개 조 가능한가? 1개 조 가능하죠. 1개 조에 뿅뿅뿅뿅 가능하지, 그지? 그 요런 방법에서 몇 가지일까? 어떤 조를 뽑을 거냐? 그리고 각각의 조에서 어떤 카드를 뽑을 거냐? 3의 4승가지. 이게 1개 조를 만드는 방법. 그죠? 그럼 2개 조는 내가 원하는 상황이고, 그럼 3개 조를 만드는 방법 어떻게 해? 3개 조. 3개 조를 만드는 방법은 5개 중에 3개를 선택을 하고, 각각의 조에서 3개 중에 2개를 선택을 하고, 요거 3승. 그리고 나머지 6장 중에 1장을 선택을 하고, 뭐 이렇게 6건 하는 것도 방법은 되겠네요. 니네 맘대로 하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마 교과서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이게 뭐 서술형으로 뭐 이런 거 구해라, 이런 거 구해라, 이런 거 구해라. 그래서 모든 경우 구해라.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나머지 니네가 해주시면 되겠고. 13번은 문제가 별로라. 이 표현이 오히려 우리를 되게 어렵게 만드는 문제라. 문제가 솔직히 쓰레기입니다. 근데 어느 학교에서 낸 문제라 사실은 여기 들어가 있는 거긴 한데, 우리 문제가 내가 볼 때는 좀 쓰레기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니네가 문제를 한번 읽어봐. 상황 설정이 어떤 설정이냐면, 내가 지금 사탕이 5개야. 13번 문제. 야, 일단 뭐 선생님 스타일대로 답을 구하긴 구하고, 그럼 이 문제를 좀 해석을 해보자. 야, 지금 사람이 A, B, C, D라 1번 사탕, 2번 사탕, 3번 사탕, 4번 사탕, 5번 사탕에 사람이 A, B, C라는 3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얘네들을 얘한테 주는데 각각의 사람이 적어도 1개의 사탕을 받는 방법의 수를 구해달라. 그럼 나라면 어떻게 하냐? 니네라면 어떻게 할래? 여기 나와 있는 박스테로 하지 말고, 야, 5개의 사탕이야. 3명이고. 근데 주는데 각각의 사람이 1개의 사탕은 적어도 받아야 된대. 그럼 먼저 어떻게 할래? 니네라면 어떻게 할래? 그 사탕을 일단 먼저 세 그룹으로 놔둬야 돼. 졸지 않으니까 참 잘해요. 그죠? 1년 동안 미안해. 더 좀 지랄하고 깨웠어야 되는 건데, 지나고 나면 항상 이렇게 좀 더 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남아요. 그죠? 그지? 진서도 좀 내가 더 뭐라고? 다음번에 저 맡아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건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그건 진짜로. 나는 내가 다 가르치고 싶어. 근데 이건 불가능하니까. 그 뭐 랜덤하게 발령되면은. 어필해주세요. 뭐라고? 어필해주세요. 어필해줘? 자, 보세요. 아니, 개인적으로 A는 싫기 때문에. 농담이야. 농담이야, 농담. 좋신데요? 아닌가. 됐어. 야, 먼저
5개를 3개로 나눠야 돼. 맞아. 1개, 1개, 4개로 나누거나, 아니 미쳤나 봐. 1개, 1개, 3개로 나누거나 1개, 2개, 2개로 나눠줘야 내가 원하는 경우의 수가 되겠지. 그럼 먼저 분할해볼까? 야, 그냥 내 스타일대로 답을 구하는 거야, 지금. 자, 일단 먼저 5개 중에 하나를 뽑고, 나머지 4개 중에 하나를 뽑고, 나머지 3개 중에 3개를 뽑는데, 근데 두 그룹이 명수가 똑같으니까 얘를 2팩으로 나눠주시고, 그러니까 얘는 5개 중에 1개를 뽑고, 나머지 4개 중에 2개를 뽑고, 나머지 2개 중에 2개를 뽑는데, 마찬가지로 두 그룹이 명수가 똑같으니까 2팩으로 나눠주신 다음에, 요거를 2개를 더한 게 바로 분할이야. 5개를 셋으로 나누는 방법. 근데 그렇게 나눈 사탕을 3명에게 분배해 줘야 되니까 3팩토리얼 요거 하시면 되는 거거든. 그럼 이러면 되는데 문제를 이상하게 풀고 있는 거야, 지금 얘가. 중복이 생기게끔 막 해가지고 일부러 니네 막 틀리게 하려고 하는 건데, 근데 의도 한번 볼까? 야,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뭐 이런 방법이 있는데, 그럼 이거를 분할과 분배를 한꺼번에 한번 처리를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냥 무시할게. 그냥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 이게 첫 번째 풀이라면, 자, 두 번째 풀이. 야, 우리가 사탕을 받는 사람이 1개, 1개, 3개에다가 1개, 2개, 2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니까, 그럼 얘를 우리가 분할과 분배를 한꺼번에 한번 처리를 해볼게. 보세요. 보통은 이렇게 잘 안 하는데, 야, 사탕이 5개인데 사탕을 1개, 1개, 3개 줄 거란 말이야? 이거 꿀이지. 그럼 어떤 사람에게 사탕을 3개 줄 것이냐를 결정하는 방법의 수. 그 몇 가지야? 3가지겠죠. 3명 중에 1명이니까. 그럼 그 사람이 사탕을 가져갑니다. 몇 개? 5개 중에 3개 사탕을 선택해서 이제 가져가는 거야. 그럼 사탕이 2개 남았죠? 2개 남았죠? 사람도 2명 남았지? 그럼 사탕을 이렇게 그냥 주는 거랑 엇갈려 주는 거랑 2가지니까 끝. 그럼 요것도 어떻게 해? 자, 어떤 불쌍한 사람은요, 사탕을 1개 받아야 돼. 그럼 어떤 사람이 사탕을 1개 받을래? 결정하는 방법 3가지. 그래서 네가 하나 받는 거야? 그러니까 불쌍하니까 야, 내가 먼저 선택해라. 그래서 걔가 사탕을 선택하는 방법 5C1. 그럼 나머지 사탕 4개를 2명이 나눠 가져야 되는데, 두 번째 친구가 나머지 4개 사탕 중에 2개 선택하면 세 번째 친구는 선택 기회 없이 남은 2개 사탕 가지면 되겠죠. 이거 2개 더해준 거랑 얘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분할 분배를 한꺼번에 생각하는 뭐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설명하기 좀 힘든데 니네가 이제 나중에 좀 익숙해지시면 이렇게 경우에서 구해주시면 좀 뭐 시간 단축이나 할 수 있겠지. 이해를 해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진짜로 그 상황에 내가 놓여있다 생각을 하고 설명한 거야. 진짜로 내가 그 중에 있어. 그럼 누군가 사탕 3개인데 내가 그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데 생각한 거고. 그 욕심 부린 김에 내가 한번 그럼 먼저 5개 중에 3개를 뽑아볼까? 가져간 거고. 그럼 남은 2사람은 알아서 2개 사탕을 가져가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좀 접근 방법도 알아두면 좋지 않겠느냐. 넘어갑니다. 자, 2문제 남았고요. 자, 다음 주 토요일까지 숙제는 블랙라벨 문제를 풀어오시는 게 과제예요. 순열 조합입니다. 약 한 50문제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까지 연습을 좀 많이 해서 아마 그냥 바로 내줬으면 니네가 아마 다 질문이었을 텐데 모르겠어. 1등급 수학도 하고 좀 연습 문제도 해서 이래도 내가 볼 땐 많을 것 같긴 하지만 뭐 많으면 많은 대로 풀면 되지 뭐. 자, 15번 문제 볼게요. 15번 문제는 얼마 전에 연습 문제 사실은 있었어. 이 안에 들어가는 평행 사변형 모두 몇 개인가? 그냥 간단하게 말로만 설명하고 넘어가자. 그러면 이거는 자, 여기에 지금 이렇게 완벽한 모양이 아닌 자,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 이런 평행 사변형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만들어지는 평행 사변이 전체 몇 가지냐라고 해서 이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예를 들어 높이를 결정할 수 있는 선분이 4가지 종류가 있었어. 자, 높이를 결정하는 선분이 1번 선분, 2번 선분, 3번, 4번 선분이 있어서, 자, 밑바닥과 천정이 1번과 2번인 경우 만들 수 있는 건 폭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해야 되니까 그럼 이러면 4C2 뭐 이런 식으로 했었어. 그리고 천정이 2번이고 천정 1번으로 고정할까? 자, 밑바닥이 3번인 경우 천정이 1번이고 밑바닥이 4번인 경우 천정이 2번이고 밑바닥이 3번인 경우 천정이 2번이고 밑바닥이 4번인 경우 천정이 3번이고 자, 밑바닥이 4번인 경우 이렇게 나눠 생각하는 게 무난하다. 부지런히 빨리빨리 하려면. 그럼 하나 물어볼게. 1번, 4번 이게 몇 가지일까요? 자, 여기가 위고 여기가 바닥이면 여기 4개 중에 2개 선택하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면 되겠고, 그럼 뭐 2번을 뚜껑으로 하고 4번을 바닥으로 하겠다. 그럼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 2개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겠구나. 뭐 요게 일단 무난한 방법이고, 그럼 선생님 무난하지 않은 방법 뭐 있냐? 요거 좀 힘든데. 자, 우리 또 똘똘한 친구들이니까 한번 좀 어려운 풀이지만 좀 다른 접근 방법이니까 한번 보여줄게. 자, 봐봐.
이 빨간색에서 만들 수 있는 평행사변형의 개수를 내가 지금 일단 A그룹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 그럼 여기서 만들 수 있는 평행사변형 개수 어떻게 돼? 높이 4개 중에 2개 선택하고 폭 4개 중에 2개 선택하니까 4C2 곱하기 4C2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야. 그죠? 맞죠? 그 다음에 선생님 요거 B그룹 여기서 만들 수 있는 평행사변형의 개수는 어떻게 되느냐? 자, 폭을 결정할 수 있는 5개 중에 2개를 선택하고 높이를 결정할 수 있는 3개 중에 2개 선택하니까 자, 폭 4, 5C에 자, 높이가 3C여서 자, 요런 방법의 수 계산하시면 되겠고. 그럼 선생님, 여기서 만들 수 있는 경우 수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만들 수 있는 평행사변형 개수는 자, 폭을 결정할 수 있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개 중에 2개를 선택하고 높이를 결정하는 2개 중에 2개 선택하는 자, 얘네들을 더하는 방법이 있는데 알겠지만 뭐가 생깁니까? 중복이 생기죠. 그럼 우리 원소 할 때 왜 A 구하고 B 구하고 C하고 교집합 빼고 모두의 합집합 더해주지? 그 방법대로. 그럼 봐. 빨간색과 녹색의 교집합 보세요. 빨간색과 녹색의 교집합은 여기입니까? 여기서 만들어지는 개수 빼면 되겠네? 그게 중복됐을 테니까. 그러면 4C 곱하기 3C를 빼면 되겠네? 자, 4C2 곱하기 자 3C를 빼시면 되고. 그럼 녹색과 파란색이 겹치는 부분은 여기죠. 그죠? 녹색과 파란색.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폭을 결정할 수 있는 건 5C, 높이를 결정할 수 있는 건 2C. 그럼 5C 곱하기 2C를 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빨간색과 파란색이 겹치는 부분은 여기거든. 그죠? 빨간색과 파란색이 겹치는 거. 그러면 폭을 결정할 수 있는 건 4C에다가 자, 높이를 결정하는 건 2C 한 다음에 빼주시고 그 다음 마지막에 세 가지 색깔이 모두 겹치는 거 어디입니까? 여기입니까? 그죠? 여기서 만들어지는 자 4C 곱하기 3C를 다시 더해 주시면 되겠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정도만 니네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이해됐죠? 자, 집합의 원소 개수처럼 각각 계산하시면 돼. 근데 니네는 뭘 선택하겠냐 이거야. 난 저거 선택할 거야. 근데 만약에 이게 좀 많아. 얘 높이가 한 6층까지 있고 요걸로 할만해. 그러니까 요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니까 알아두면 좋겠다. 16번은 좀 허무합니다. 자, 16번. 야, 16번에서 지금 얘기하는 건 12개의 점이 있었어. 근데 12개의 점 중에 4개 점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뭘 구하고 싶으냐면 직사각형의 개수가 궁금하다. 그럼 직각이 필요하니까 지름이 필요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직각이 하나만 필요한 게 아니라 2가지 지금 직각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세요. 얘가 직각이라는 건 이 지름 하나가 필요하고 또 여기가 직각이라는 건 이 지름이 필요한 거라 나에게 필요한 건 지름 2개야. 그럼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지름 몇 개?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지름 몇 개?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지름 몇 개? 6개죠? 그 중에 2개의 지름을 선택해 주시면 직사각형 개수는 바로 결정이 된다. 직사각형 만들려면 지름이 2개 필요하니까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지름이 6개고 그럼 6개의 지름 중에 2개를 선택하면 된다는 얘기죠? 못 믿는 표정들이야. 표정들이. 내가 신뢰를 잃었나? 자, 이렇게 되면 자, 이러한 직사각형 만들어지는 거야. 요 놈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얘가 직각이 되는 거고 이 지름에 의해서 얘가 직각이 되는 거고. 이해가 돼? 그 지름 6개 중에 2개를 선택하시면 내가 원하는 직사각형 개수 나오겠다. 기억합시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가 일단 내신 대비 교재 문제 풀이었어요. 다 집어넣으시고 자, 2019 수능 기출 중에 원래 수능은 연도 다음 연도로 하는 거 알지? 그러니까 이게 2019 학번을 뽑는다는 의미로 2019 수능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2018년도지만 뭐 모를까 봐. 자, 일단은 수능 나형 19번에 나온 문제, 경우의 수 구하는 문제부터 먼저 잠깐 볼 텐데 잘 한번 보세요. 정리 한번 합시다. 자, 1번에 나와 있는 문제는 자, 수능 나형 19번이고 자, X라는 집합이 1과 2와 3과 4와 5와 6을 가지고 있는 원소인데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바로 뭐냐면 합성함수의 치역이 5개가 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내가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자면 어느 학교에서 만약에 이 문제를 낸다. 그러니까 빈칸 채우는 문제는 좀 쉬우니까 내가 볼 땐 밑에는 박스 다 지우고 그냥 자 x에서 x로 저형되는 함수 f 중에 합성함수의 치역이 5개인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서술형 1번. 그럼 이제 이걸 밑에 써야 되는 거예요. 예상해 보자면. 그럼 일단 니네가 여기 있는 내용들을 좀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자, 그럼 얘가 지금 1, 2, 3, 4, 5, 6에서 자, 1, 2, 3, 4, 5, 6으로 대응되고 자, 1, 2, 3, 4, 5, 6으로 같은 함수로 2번 대응됐을 때 최종적으로 선택받는 원소가 5개이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만약에 이 x란 집합이 f란 함수에 의해서 만들어진 치역의 개수가 만약에 6개라면 즉 1대1 대응이라면 여기는 6가지 원소가 또 여기에 6가지 원소로 대응되겠지?
그럼 합성함수의 치역의 수가 6개가 되니까 그럼 곤란하다. 그런데 만약에 6개 원소가 4개 이하의 원소에 대응이 된다면 자 보세요. 6개 원소가 4개 원소 대응되잖아. 그럼 여기는 4개 원소가 선택할 수 있는 맥시멈 개수는 어차피 4개 아닙니까? 절대로 합성함수의 치역의 개수가 5개가 되는 게 불가능하거든. 그래서 합성함수의 치역이 5개가 되기 위해선 첫 번째 X로 대응되는 함수 F의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반드시 5개가 되셔야 된다. 자, 그러면 그것을 결정하는 방법 몇 가지다? 5CL이겠죠. 6CO5겠죠, 6CO5. 정신 나갔냐? 6CO5. 그래서 6을 제외한 나머지 놈들을 바로 F의 치역이라 하고 그 문제에서 나와 있는 자, X의 원소지만 A에 속하지 못하는 버림받는 얘를 바로 뭐라 하자? K라 하자. 얘기입니다. 되겠냐? 자, 보세요. 그러면은 이 K6이 사실은 5가지 원소 중에 하나에 대응돼야 되는 이유는 얘가 만약 여기 대응되잖아? 그럼 치역이 5개가 아니야. 그럼 일단은 여기는 6이 요 5가지 원소에 대응되는 방법의 수. 그게 바로 나를 원하는 거고 그럼 그거의 경우의 수는 바로 5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6이 1에 2에 3에 4에 5에 다 대응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5에 대응됐다. 치자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는 1, 2, 3, 4, 5를 여기는 1, 2, 3, 4, 5에 1대1 대응으로 대응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 경우의 수는 몇 가지다? 5팩토리얼 경우의 수가 바로 다에 들어갈 표현들이 되겠다. 다시 한번 얘가 여기 대응되면 5가지 원소를 5가지 원소에 1대1 대응시키면 되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이놈들이 다시 또 똑같은 원리로 1대1 대응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랑 곱해준 게 전체 경우의 수. 근데 이 문제는 얘랑 얘를 더하라는 거죠. 자, 6 더하기 5 더하기 120을 더하라 그래서 131이 정답이 된 것뿐이야. 자, 2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2019 수능 나형 20번. 자, 중에서 근데 이게 내가 볼 땐 제일 사실 임팩트는 있어, 사실은. 나올 것 같은 가능성이 제일 높은 문제가 내가 볼 땐 이 문제 아니냐. 자, X축이 있고 Y축이 있는데 자, 지금 일단 여기가 어떤 점을 점근선의 교점으로 하냐면 Y는 X-1분의 K 더하기 3이라 해서 자, 1,3을 그 점근선의 교점으로 하는 분수함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K 값이 0과 3 사이에 있다는 이 말의 의미는 내가 X 대신에 0 대입하면 X 대신에 0 대입하면 Y 좌표가 뭐가 되냐면 3-K인데 그럼 K 값이 0과 3 사이니까 Y 절편이 0과 3 사이에 이렇게 존재하는 자, 요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을 맞춰주기 위해서 뭐 이런 형태로 그림을 그려주신 것 같아. 그래서 K가 0과 3 사이가 돼야지만 절편이 얘하고 얘 사이에 있으니까 뭐 이런 조건을 만들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원하는 게 뭐야? 야, 이 점의 좌표, 이 점의 좌표, 이 점의 좌표 그리고 얘를 원점 요 대칭한 요 점의 좌표 요런 점의 좌표들을 조사해줘야 문제에서 구하는 모든 것들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씩 좌표를 한번 구해보자. 자, 일단 요거 우리 이미 구했네. 그래서 여기는 이 누구야? B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자, 여기는 B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X좌표는 0이고요. Y좌표 내가 지금 현재 3-K라고 잡았죠? 자, 그래서 중요한 성질 연립하는 것이 아니라 분수함수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대칭적인 성질에 의해서 이 점의 좌표가 1,3이라면 그럼 X값이 하나 늘었네? 그럼 또 하나 늘어야 되니까 이 점의 좌표는 2가 되겠구나? Y좌표가 K만큼 늘었네? 그럼 또 K만큼 늘어야 되니까 3 더하기 K가 되겠구나. 요런 걸 좀 우리 문제에서 원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X절편 요게 이제 바로 P고요. 그죠? 자, 여기는 절편은 요거는 바로 뭐야? X절편 Y 대신에 0을 집어넣어서 0은 X 빼기 1분의 K에 더하기 3 그럼 양변에 X 빼기 1 곱하면 K 곱하기 3X 빼기 3 그래서 X값은 바로 얼마다? 얘 넘기고 얘 나누고 나눠주시면 자, X값은 쪼쪼쪼쪼 하면 1 빼기 3분의 K가 바로 내가 원하는 X좌표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다. 괜찮겠냐?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점의좌표 뭐야? 요거 A가 바로 뭐냐면 1 빼기 3K, 0이 되는구나. 뭐 이렇게까지 다 확인한 것 같아. 그럼 기억하고 니은은 바로 해결이 됩니다. 기억. 자, K가 1이면 P가 4,2네. 자, K가 1이면 집어넣으시 알겠지만 뭐 바로 K가 1이면 2,4냐고 물어보겠죠? 그래서 맞는 말이다. 이게 됐고 자, 니은이 좀 계산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니은이 지금 현재 원하는 건 바로 뭐냐면 직선 AB의 기울기와 직선 AP의 기울기인데 AB의 기울기만 한번 조사를 해볼까요? 얘하고 얘 기울기입니다. 자, X 증가량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뺄게. 요거 빼면은 1-3분의 K에
여기서 요거 빼잖아. 그럼 마이너스 3 더하기 K여서 분모문자 3 곱한 다음에 약분해 주시면 시원하게 진짜. 이거 시원한 거야.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얘와 얘를 연결한 기울기는 마이너스 3으로 일정하다는 얘기죠. 왜 그런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신기한 일이니까. 그럼 AP를 연결한 기울기. 자, AP랑 연결해요. 그럼 얘랑 봐야 되는데 계산해 보시잖아. 이것도 신기하게 K값에 관계없이 항상 3이 나오게 된다는 거. 신기한 성질인 거야 사실은. 그죠? 하여간 2개 더 하면 0 된다. 몇 가지 된 것이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줘야지. 자, 이 문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얘하고 여기서 내린 수선의 발로 만들어지는 자, 어떤 도형의 넓이를 지금 현재 구하고 싶은 거냐면 수선의 발 빡 때려가지고 만들어지는 요거 연결한 요 사각형의 넓이가 자연수라는데 자, 보세요. 이것도 요거 쓰는 것 같아.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 똑같지? 근데 우리가 원래 요거 넓이 구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요거 원점을 포함한 이 도형의 넓이에서 요거 넓이 빼려고 했거든. 근데 요거 사각형 넓이에서 빼도 상관없겠네. 그럼 이 길이는 2고, 그죠? 2고. 이 길이는 3이니까. 그럼 일단 요 사각형의 넓이는 6이야, 6. 그죠? 6이죠? 그래서 6에서 뭘 빼냐? 요거 넓이 빼야 되거든? 근데 니은 하면서 뭐 했냐? 이거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다 보니까 그럼 요거기에 3분의 1이 밑변 길이 아닙니까? 자, 그래서 얼마? 6분의 1, 3-K의 제곱이 바로 내가 원하는 요 삼각형의 넓이겠다. 다시 한번 1대 3. 1대 3. 그럼 이게 3-K? 여긴 3분의 3-K. 그럼 2개 곱하고 반으로 나눠야 삼각형 넓이니까 요거 되겠죠? 되겠냐? 이게 자연수고 쉽대. 이가 왜? 자, 이게 자연수가 되려면 요게 자연수가 돼야 되고 K값의 범위가 0부터 3까지이기 때문에 K 빼기 3의 범위는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3과 0 사이고 그럼 K 빼기 3의 제곱이 가는 범위는 0부터 9까지고 그럼 6분의 1의 K 빼기 3의 제곱이 가는 범위는 0부터 2분의 3이기 때문에 이것이 자연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이것이 1이 되는 것밖에 불가능하다. 그래서 K 빼기 3의 제곱이 얼마가 된다? 얘가 바로 6. K값은 그래서 3 풀마 루트 6인데 자, K값의 범위 0부터 3까지이기 때문에 3 루트 6만 인정받을 수 있겠다. 이 답 하나. 그래서 한 개만 존재한다. 자, 0과 1 사이의 값이다. 맞는 얘기 된다는 얘기죠. 자, 요것이 이제 이 문제가 의도했던 바다. 그러니까 선생님의 또 예측, 그냥 희망사항이긴 하지만 그냥 주어지고 자, 여기는 그러니까 기억니은 없이 그냥 요 사각형의 넓이가 자연수가 되기 위한 K값을 구하시오. 끝.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내 생각에 변형된다면. 왜 대놓고 내면 좀 그렇잖아. 그잖아? 자,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고 야, 3번 안 해도 되지? 자, 나형 26번 문제로 나온 3번 문제는 너무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제거하고 자, 4번 문제도 자, 가형 2019 수능 16번에 나왔던 문제인데 이건 변형을 했어요. 관계식만 사실은 갖다 쓴 거고 문제에서 구하라는 F1 더하기 F2 더하기 F3 이거는 원래 문제 아니다. 원래는 적분해라는 뜻인데 야, 바로 갈게. 야, 이 fx 더하기 자, x제곱분의 1 곱하기 f의 x분의 1는 얼마나 되냐면 x분의 1 더하기 뭐가 되냐면 x제곱분의 1이라는 걸 통해서 직접적으로 fx식을 구한다. 이거 함수 연립 방식인데 하필 분필이 지금 이 타이밍에 떨어지고 자, 볼게요. 일단 이 식에 이걸 기억이라 할게.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럼 이거 양변에 x 대신에 x분의 1을 대입을 해. x 대신에 x분의 1을 대입하면 이 f의 x분의 1 더하기 여기다가 x 대신에 x분의 1 대입하면 x의 제곱이 되고 얘가 x 대신에 x분의 1 대입하면 fx 되고 여기다 x 대신에 x분의 1 대입하면 x 더하기 x의 제곱이 요게 x 대신에 x분의 1 대입한 식이다. 그래서 이걸 니은식이라 할게.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내가 원하는 건 빨간색이고 내가 좀 없애고 싶은 건 파란색이라 그럼 파란색을 소거하기 위해서 윗식에 x제곱 곱합니다. 뭐 한 번에 그냥 2x제곱 곱할까? 2x제곱 곱할까? 그럼 기억식에 2x제곱을 곱해버리면 여기다 2x 곱하면 4x제곱의 fx고 그럼 여기다 2x 곱하면 더하기 2 곱하기 f의 x분의 1이고 그러다 2x제곱 곱하면 얘가 2x가 되고 2x제곱 곱하면 더하기 2가 되겠죠? 그럼 이것을 지그시라 하자. 그러면 이 식에서 이 식 빼면 바로 나오거든. 그잖아? 연립방정식 같은 느낌이라 보시는 거야. 연립방정식 같은 느낌이라 보시는 거야. 파란색을 소화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기억, 니은에서 디귿을 빼잖아. 니은에서 디귿을 빼주시면 요것을 곱 빼니까 마이너스 3x제곱의 fx에서
자, 얘 사이를 빼니까 x제곱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2가 되겠고 자, 그래서 내가 원하는 fx는 바로 뭐다? 자, 마이너스 3x제곱에 x제곱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2다. 근데 이거는 참 뭘 구하기가 되게 애매하더라고. 원래 뭐 산술기하러 좀 병행해볼까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냥 뭐 함수값 구하는 거 했는데 하여간 이것이 내가 원하는 fx다. 뭘 물어볼지 모르겠고 뭐 는 4의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 뭐가 나올지 모르겠죠. 자, 나온다면 혹시 나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여기까지. 자, 다음 주 토요일까지 풀어야 될 과제는 블랙라벨 순열 조합을 문제를 풀어오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뭐 여기까지 할게. 넌 4층 가.